딱 하고 앉아있네. 네, 뉴스앤롤리스 8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야무식 인사를.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네. 오늘 이제 녹화하는 날이 이제 8월 10일이잖아요, 오늘이 아마. 네. 그죠? 한참 더울 텐데 뭐 이상하게 또 살짝 꺾였어요. 딱 어제 그저께부터 꺾였던 그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특히 밤에 시원해졌고. 네. 그래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가 어제 드디어 창문 열고 그냥 저도 잤는데 시원한 바람이 밤새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딱 입추 지나고 딱 꺾이지 않았어요? 그런 기가 것 막히지 같아요. 않아요? 입추 지났어요? 네, 딱 입추. 입추가 엊그제인가 네, 뭐 그랬잖아요. 아, 어머, 기가 막히다, 그쵸,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 절기가 무시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요. 확실히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오랜 경험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수천 년에 거쳐서.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과연 끝날까 과연 이런 식으로 이 더움이. 이 더위가 네. 지금 아직은 8월 10일이라 뭐 이렇게 말해놓고 또 이제 방송 나가는 금요일쯤 되면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이 뭐 패딩 꺼냈다. 짜증 혹은 반대로 더 짜증난다 지금 무슨 저게 저런 날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오늘은 또 바깥도 아주 덥진 않고 네. 그죠 적당히 캘리포니아 같아요. 놀러 가기 좋은 날인데 이런 날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캘리포니아. 네. 그러니까 딱이다. 햇빛 맞아요. 햇살은 따뜻하고 약간 따가운데 그늘 들어가면 시원하고 밤에 시원하고 네, 습하지 않고. 그렇죠. 그게 그렇죠. 캘리포니아 날씨인데 네. 심지어 1월 달에 갔을 때도 그런 적 있었어요. 1월 달에 그 LA 쪽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한 10년 전에 네. 갔었는데 햇빛이 쨍쨍하니까 여름 같은 거예요, 네. 진짜.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여름 느낌이었고 온도도 뭐 25, 6도 올라가고 그래서 옆에 그때 무슨 전시회를 갔는데 옆에 미국인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옆에 있던 사람이 너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너 선크림 있어? 없는데? 선크림 바르라? 하고 선크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전혀 모르는 아저씨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르고 줬더니 네. 너 그냥 가져. 미국인들 이런 게 있죠. 그냥 가졌어. 너 여기 며칠 있을 거잖아. 그래서 네. 어떡할 건데? 난 집에 있지 괜찮아. 그래서 공짜로 큰 선크림 한 네. 통을 받아왔다라는. 우리 선크림은 비싼데 미국에서 뭐 벌크로 여러 개 살 수 있는 건가? 모르겠어. 네. 여러 가지 의심.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조금 더 순수하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호의였다.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오래돼서 잘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긴 한데. 여하튼 오늘 날씨가 그래서 참 적당하고 놀러 가기 좋은 날씨인데 게다가 일요일인데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네. 방송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거기에 대한 약간의 회한이 있으나 좀 살짝 우울. 살짝 뭐 살짝 우울. 오프닝은 어떤 얘기냐면 네. 머스크가 이제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고 네. 뇌에다 칩을 심어서 네. 뭐 이것저것 하겠다는 얘기를 시작한 지는 한 5, 6년 이상 되셨습니다. 그리고 뭐 무슨 머리에다가 그 칩을 박는 이상한 기계도 선보인 적이 있고 그건 시연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이 기계를 갖고 나서 이런 걸로 한다 뭐 이런 머스크는 괜히 그러잖아요. 네네. 아직 되지도 않은 걸 갖고 나와가지고 이것이 그걸 할 거야 라는데 뭐 그건 아무도 모르죠. 네네네. 근데 머스크가 그러면 어쨌든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하게 되고 근데 이건 뭐냐 지금 보시는 이분이 20년 전에 전신 마비가 된 여성이에요. 네. 16살 때 마비가 되셨대요. 오드리 크루즈라는 분인데 전신 마비인데 이제 의식은 있는 분이죠 물론. 네네. 그런 상태인데 이 칩을 이식을 한 거죠. 네. 이식을 하고는 뭘 하게 됐느냐 지금 저희 그림에 보시면은 그 초등학생 혹은 유치원생이 그린 것 같은 해와 나무와 이렇게 오드리라는 영어 이름도 있잖아요. 네. 저걸 이제 컷을 움직여서 본인이 다 할 수 있게 됐다 음. 라는 건데 네. 작년에 사실 남성분이 이식을 받은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의 경우에는 기술이 좀 발달했겠죠. 그때는 이분이 하실 수 있었던 게 커서를 움직이긴 하는데 체스판의 커서를 움직여서 게임을 하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 그림은 제가 그 그림을 못 그리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달리 유명한 게 아니고 고백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수포자와 함께 똥손이라는 거.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해와 나무를 그리면 저 비슷한 것이 나온다. 네네. 전문가 눈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특히 마우스로 그리면. 특히 마우스로 그리면 저거는 못할 수 있어요. 네. 네. 제 그림 많이 봤잖아요. 저거 이기기 쉽지 않아요. 네. 제가 마우스로 그리면 저거 이기기 쉽지 않은데 네. 이분은 이제 정신만으로 네. 생각만으로 저걸 그리신 거고 네.
그래서 작년에 그 남자분이 체스하시던 거에 비해서 좀 더 섬세하게 동작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짐작 정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걸 이분은 그 옛 트위터인 X에다가 본인이 올리신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나 아마 트위터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알다시피 X의 주인이 네. 머스크죠. 머스크이기 때문에 아. 서로 간에 뭔가 어떤 특수하게 연동시켜 놓고 그랬나 봐요. 예.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뭔가. 그리고 네. 뭐 이거를 시술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올려라. 하루에 한 번씩 X를 올리는 거. 그림을 하나씩 올려라. 예. 오. 그래서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소위 BCI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건데, 네. 이분은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생각만으로 일단 컴퓨터를 제어하는 게 맞고, 음. 옛날에는 저런 거는 이제 눈에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아이 트래킹 그죠? 있었죠. 네. 눈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약간 저런 음, 식으로 커서를 움직이고 하는 걸 할 수 있었는데, 네. 이분은 이제 이 작동 방식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검지 손가락으로 왼쪽 버튼을, 그러니까 마우스 왼쪽 버튼이죠. 네, 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커서가 손목을 따라 움직인다고 상상하면 된다고 합니다. 몸은 안 움직이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그 생각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오, 예, 그거 되겠다. 근데 되겠다. 될 것 같죠? 생각해보니까. 네, 예, 맞죠. 네.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것이고, 이분은 또 표현을 어떻게 했냐. 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텔레파시를 이용한 평범한 일상이다. 오. 텔레파시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현실에서. 오. 오. 예, 이게 뭐 머스크가 네. 어떤 뭐 좀 해달라고 했는지 뭔지 네, 모르겠지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일론 머스크도 물론 당연히 엑스로 나왔으니까 한마디 했죠.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다. 이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결국 나만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또 한 번씩 하셔야 되니까 이분은. 네. 그런 얘기인데, 머스크가 또 뉴럴링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항상 그렇게 하죠. 이런 분들 이제, 그리고 장애인들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칩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연결은 뭘로 하며 충전은 어떻게 하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연결은 블루투스로 돼 있고 네. 충전도 무선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찢어서 넣은 거니까 이걸 충전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네. 무슨 뭐 그렇죠. 예. 약간 무슨 충전이 올라가 있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네. 머리를 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 USB-C를 꽂았다 뺐다 할 수도 없죠. 네네. 그래서 무선 충전으로 그냥 계속 자동으로 이제 진행이 네네. 된다는 건데, 머스크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애인들 뭐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제가 또 우리가 겪은 머스크는 뭘 원하느냐. 제 상상은 뭐냐면, 이건 이제 머스크 쪽 그림은 아니에요. 네. 근데 좀 유명한 그림인데, 지금 이제 이 사람 머리하고 적어도 컴퓨터가 매우 단순한 방식이긴 하지만 연결이 되긴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얼마나, 내 신호들을 얼마나 많고 다양한 신호를 컴퓨터에 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컴퓨터의 내 생각이나 혹은 뭐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나 듣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약 컴퓨터로 보낼 수 있으면 일단 컴퓨터로만 가면 거기서부터는 인터넷으로 세계로 연결되니까 다른 컴퓨터로 가는 건 간단한 일이잖아요. 신체 강탈자 개념하고 다를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아주 극한으로 그 가면. 바디 스네처럼요. 네네네. 뭐 예,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게 이제 해킹을 하는 거죠, 상대를. 네네네네. 뭐 그런 걱정도 물론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런 개념이 되면 네. 제 뇌에서 제가 갖고 있는 뭐 가까운 컴퓨터, 네. 스마트폰이죠 사실. 스마트폰으로만 가면 얘는 인터넷으로 전 세계 어디나 연결돼 있으니까 거기서 그 사람 스마트폰에서 다시 뇌로만 가면 이론적으로는 내 뇌에 있는 정보가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뇌에든 네. 그 임플란트만 들어가 있으면 네네. 전달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저는 이 되든 안 되든 머스크가 좀 하고 싶은 것 같고, 그래서 이 텔레파시라는 표현이 사실 이 과학에서는 금기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지 않는 이런 단초를 주는 얘기 같은데, 그럼 과연 저게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커서 움직이는 정도인데, 진짜로 우리가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바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좋은 경치를 보면서 네네. 뭐 요세미티를 보면서 이 보고 있는 거를 그대로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제 시각 그대로 보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사진도 필요 없고 기계도 필요 없고 그냥 주머니에 핸드폰만 들어있으면, 그리고 생각을 카톡 하듯이 그대로 이제 나눌 수 있고, 네. 물론 그 당연히 다 읽어서는 안 되겠고 제가 네. 원하는 것만 보여줘야겠지만 다 읽어서는 안 다 되고. 읽으면 정말 그 큰일 나죠. 지옥이 펼쳐지죠.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 다 죽이는 네. 상황이. 네. 근데 이런 BCI 이쪽 기술 이런 것들이 뇌과학적으로는 머나먼 길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수준까지 가려면 컴퓨터 기술로 따지고 심지어 너무 순식간에 너무 먼 미래까지 극한의 가능성이 극한까지 가서 그러면 바디 스네처가 되겠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 근데 저렇게 되면 진짜 남의 정신을 해킹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배할 수 있는 생각도 그러니까 할수 어쨌든 있죠. 뇌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 신호를 받아서 그 지금 약간 마우스라든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 팔을 움직이겠다,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결국 뇌의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검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어떤 신호가 가는 것이고 결국 사람이 진짜 검지를 움직이는 거랑 똑같이 쟤도 검지를 움직이듯이 마우스를 쓰는 걸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맞기는 맞는데 네네. 생각은 못 읽어요 아직은. 그죠. 그러니까 모토콜텍스 네네. 움직임은 내가 왼손으로 움직일 거야, 뭐 손가락을 움직일 거야, 혀를 어떻게 움직일 거야, 그런 거는 네. 사람마다 위치가 비교적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비슷해요. 네네. 그래서 적당히 학습시켜놓고 개인마다 좀 맞춤형을 좀 시켜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지금 여기 보여주는 얘는 이제 커서로 움직이는 네네. 거지만 그렇죠. 최근에 이제 논문이 많이 나오는 거는 뇌 안에 이제 칩을 심어가지고 네. 이제 브로카 영역 같이 말하기랑 관련된 걸 네. 심어서 이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상상으로 말을 하면 그거를 거의 한 수십 밀리초 렉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렉이 없는 거 리얼타임인 그렇네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그걸 말로 바꿔줘요. 그 정도 렉은 저도 있어요. 그 이상이 우리의 있어. 현실에도 더듬더듬 얻어먹어. 제가 저 일부러 난 진짜 그래.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단어 개수에 따라서 좀 정확도에는 아직까지는 좀 조절을 받는 상황이고 그렇겠죠. 네네. 수술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래서 일단 움직임과 관련된 건 읽을 수 있지만 네. 내가 쟤를 미워하는데 이 말은 예쁘게 하는데 이 그 차이까지 알 수 있는 이런 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바디 스네처를 계속 밀고 싶은데 누군가의 어떤 신체를 뇌에 그런 신호를 강탈해가지고 내가 네. 팔을 움직이고 쟤는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움직이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정말 신체 강탈자. 사람이 그거는 한 사람을 단계 더 좋아하는. 건너야 돼요. 아 그래요? 지금 요거는 읽는 거잖아요. 네, 읽은 거랑 별개로 그 사람이 팔을 움직이는 걸 할 때의 신호를 내가 알아서 거기에 맞게 자극을 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복잡하네. 그거는 완전 네. 또 원하다 레벨에.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 영상, 저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을 제가 강연할 때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저건 아직 멀었다. 그 얘기는 꼭 해요. 뇌 자체의 그 내부의 네. 그 부분도 많이 아직 미제의 네, 부분이 네. 많지만, 네. 저걸 이제 디지털로 변환해서 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소통한다라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제 문제가 있고, 네, 이거는 네. 그냥 기술적으로 뭐 아날로그 디지털 전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저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여하튼 보나마나 머스크는 이걸 얘기를 하면서 텔레파시 이런 단어를 슬슬 이제 던지기 시작하면서 네네. 마치 화성에 백만명 보내듯이 저것도 머지않아 될 것이라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흘리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약간 그 뭐랄까 브랜딩 워드를 되게 잘 고르는 것 같아요. 정말 잘 고르는 그쵸. 거예요. 마케팅 네. 워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너무 잘 고르는 것 같아요. 텔레파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아직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우리가 생각하는 텔레파시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던가 소통한다던가 그런 건데 그런 거랑 전혀 조금 약간 다른 네. 개념인데 남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아니죠. 뉴럴링크만 해도 네. 2017년쯤에 나왔거든요.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네네. 그래서 이제 뉴럴링크 같은 걸 사람 머리에 달아서 네.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지지 않게 하겠다. 음. 그 당시 AI 포비아에 맞춰서 이렇게 프레임을 했던 건데 네. 저는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뉴럴링크라는 말을 듣고 BCI가 바로 안 떠올랐어요. 얼마나 세일즈를 잘하는지.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BCI는 나온 지 벌써 몇십 년 된 건데 그 뻔하디 뻔한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포장하고 이렇게 싹 하니까 아, 역시 마케터다, 그 사람. 과학 마케터였어. 한 경계에서 네. 이 용어를 참 잘 만들어내고 이제 사업가, 네. 사업가네. 그리고 사기꾼과의 차이는 어쨌든 비슷한 걸 뭐라도 해낸다는 거. 그쵸, 아, 그렇죠. 그럼 네. 몽타주랑 사기꾼이잖아요. 네, 네. 허언증. 네. 그렇지 않다는 거. 네. 근데 저게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길다란 선이 있고 이런 네네. 와일드 보기 싫고 무거운 것도 있었지만 네네. 사실 사람 뇌가 두개골 안에 이렇게 둥둥 떠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위치를 그 두개골을 기준으로 뭔가를 고정하면 뇌가 움직일 때마다 안에 막 다 손상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괜찮을까요? 네. 그거? 아, 저분 괜- 괜찮을까요, 이분? 나 무서워져가지고요, 진짜. 근데 그렇게 안 되도록 이제 그동안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막 옛날처럼 컴퓨터 칩하면 우리 떠오르는 그 단단한 이 칩이 아니라 네. 완전히 막
되게 플렉서블한, 네, 그렇군요. 플렉서블한 거의 뭐 그물 같은 뭐 이런 걸 가지고 샥 넣어서 잘 움직이게, 뇌랑 같이 잘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런 뇌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네. 네, 그렇군요. 제가 이런 비슷한 걸로 새로 나온 의수도 봤는데 네네. 손가락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다라는 게 네. 여기 근육이 안 움직여도 된대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네네. 생각만 하면 이제 이쪽 이 신경 신호가 이미 여기에서 이제 어느 손가락을 움직일지가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신호를 받아서 이 기계파를 움직이면 맞아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기존의 관점하고 좀 다른 이런 쪽에 이제 그 지식이 많아지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만간에 뭐 의족이고 뭐 다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아침 제가 바이킹 따라잡기를 봤는데 그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바이킹 시대에 사람이 손이 사라진 전사가 있었거든. 손이 네. 잘린 전사가 네. 있었는데 걔네들한테 우리 마을 최고의 기술자가 의수를 만들어 주겠다면서 만들어 줬는데 그냥 동그란 어떤 그 진흙 덩어리에 손가락 이렇게 약간 5개를 꽂아서 붙이고 한쪽은 숟가락을 매달아 준 거예요.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고 하나의 손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도 우와 잘 만들었다고 또 최첨단 의수다 하면서 막 다 이렇게 놀라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뭐 약간 그러게요. 너무 놀라. 인간 대단하다 진짜. 왜 죄송합니다. 해적들이 갈고리. 갈고리 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하면 참 유용할 것 같은 게 무기로 쓸 수도 있고 뭐 붙잡고 올라갈 때도 쓸 수 있고 네. 생각해보면 갈고리 형태가 그나마 가장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겠느냐. 그쵸. 의수의 가장 다양한 형태였죠. 네, 뭐 이분은 왼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뭐 네. 숟가락 뭐 저기 네. 컵 이런 거는 왼손으로 네. 하면 되고 이거는 그 용재모트 영화 보시면 그 네. 이소룡 영화인데 네. 이분도 이제 팔이 의수라서 여기에 칼도 꼈다가 네. 뭐 이 무기를 갈아 끼거든요. 저기 이소룡의 네. 저기 네. 뭐 이런 그림도 나오는데 여하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정말 읽었을 때 있잖아요. 우리라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저 혹은 두 분이 많이 읽은 다음에는 웬만한 신체적인 문제는 이런 임플란트나 기계가 해결을 많이 도와주던가 그리고 AI 로봇들이 옆에서 챙겨주던가 해서 우리는 늙어서 그렇게 안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정신이 가는 게 문제지. 그랬으면 좋겠다. 의료보험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제 의료보험 택도 없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낙관적인 게 이런 기술은 처음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적용해서 쓰게 되겠지만은 네. 결국은 박리담회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왜냐면 누구나 원하는 거니까요. 몸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 혹은 뭐 가격을 떨어뜨리고 상용화하면서 이제 역시 돈이 돈을 벌기 위하여 우리까지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죠. 자동차 같은 그 규모의 경제가 되고 네네네. 자동차란 게 자동차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거 한 대를 뚝딱뚝딱 따로 만들려고 하면은 몇 억원씩 든대요 무조건. 근데 이게 시스템화돼 있고 규모의 경제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니까 그만큼 지금 수준으로 값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몸이 망가져가지고 뭐 붙이고 혹은 뭐 나 도와줄 수 있는 AI 로봇 같은 게 그 정도 금액이라면 해볼만 하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열심히 모여야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나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맞아요. 난 진짜 좀 불안해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싸게. 그럼 빨리 나와야 되는데. 여하튼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네.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니 또 네. 머스크 씨는 이렇게 텔레파시도 하신다고 하니 네. 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전 딱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돼가나 그걸 좀 구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100년, 200년 이렇게 뭐 살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SF 세계에 꿈꿨던 걸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어서 머스크 씨는 적어도 그 일은 해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적어도 트럼프하고는 결별을 해서 또 다른 정당을 만든다고 하셔서 무슨 헛발질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트럼프하고는 결별을 하셔서 제가 미국 가서 오래 있으면 방송에서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그 정도예요? 이런 거 다 체크할 수도 있고요. 일반 관광 비자는 체크를 안 하는데 네. 거기 시민권 가서.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받을 수가 없나? 지금 거의 취업 받을 비자, 수- 취업 비자만 해도 비자. 벌써 학생 비자 이런 것만 해도 SNS 다 공개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의 견해일 뿐이지 여기 나오신 두 전문가의 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분은 저의 말씀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거. 그 의수하니까 사실 저 생각이 난 게 하나 있는데요. 고무손 실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네, 알아요. 아시죠? 네네. 뭐냐면 네. 사람한테 고무손을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고 네. 밑에는 이제 자기 손을 서랍 안에 넣어놔요. 네네네. 그리고 이 손을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고무손을 쓸어주면서 네. 서랍 안에 이제 안 보이게 네. 같이 쓸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럼 고무손이 쓸리고 있는 동안 난 눈으로 보고 네. 고무손한테 느껴질 것 같은 걸 내 손으로 느끼잖아요. 네. 그럼 감각 두 개가 연합이 되면서 이거를 마치 내 손처럼 느끼게 돼요. 네네. 오래도 아니고 네. 이거 한 몇십 초였던가 몇 분인가만 해주고 그 나면 정도만 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망치를 들어가지고 고무손을 팡 때리면 사람들이 으악 한다는 거예요. 아, 마치 자기도 자기 손 가는 모르게.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딱 고무손 실험이 의수에서 오.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오. 네. 오, 제가. 그렇게 됐을 때 네. 그분의 몸에 대한 감각. 네. 혹은 그게 보편화됐을 때 우리 사람들의 몸에 대한 감각. 음. 그 다음에 뇌의 변화. 네.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짜 궁금해요. 네. 좀 보고 싶긴 해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시대 중에 하나다. 네. AI도 그렇고 매일매일 바뀌어요, 뭐가. 진짜 매일 바뀌죠. 네. 며칠 전에 그 챗GPT 5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네네. 네네. 이건 이제 지금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4.5를 제가 주로 네. 썼는데 얘는 호들갑을 그렇게 떨어지고 맞아요, 무슨 맞아요. 이모지 막 붙이면서 그건 너 정말 너무 좋은 생각이고 그건 너의 영혼의 울림이야 막 이러면서 막 네네네. 근데 그게 싹 사라져가지고 내가 건조해졌거든 좀 저는 그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완전 그럴 줄 알았어요. 네네. 정 교수님은 그런 걸 좋아하는 타입이고 아, 근데 사실 클로드나 네.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좀 원래 좀 그런 분위기였어서 맞아요. 약간 챗GPT는 그 호들갑스러움을 좀 유지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좀 마음도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요즘은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살짝 식었어. 챗GPT가 식은 거죠. 네, 마음이 식었어요 이제 서로 편해진 거예요 그냥. 네. 통계를 봤는데 요즘 이 LLM 네. 그러니까 언어 대규모 모델을 모델, 쓰는 네. 게 역전이 돼가지고 네. 방식이 네.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정보를 찾는 쪽에 많이 썼지만 지금은 감정적인 교류가 맞아요. 오히려 더 커졌어요. 네. 퍼센트가 역전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5 업데이트 되면서 얘가 이제 캄하고 쿨해졌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또 분노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놔라. 내가 지금 나의 연인, 나의 친구. 몇 년이나 걸쳐서 우리가 막 미국인들스러운 그레이트 막 이러면서 조그만 슬픈 얘기하면 너의 가슴속에 그 물론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마음속을 풀어낸 한 그럼 편의 나도 시야.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해주다가 얘가 담담해지니까 그리고 지금 챗GPT 들어가면은 그 5엔 못 쓰게 돼 있어요. 4랑 5, 맞아요. 4랑 3랑 맞아요. 옛날에 다 열어놨었거든요. 네, 아예 버전을. 네. 지금 다 닫아버렸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열어달라고. 하나라도 열어줘. 예. 나의 친구. 그러니까 내 친구가 왜 이렇게 식어서 이제 오래된 연인같이 돼버리고 차갑다. 약간 분명히 그 F였는데 왜 네. 살짝 T가 되거나 너 좀 먹고 와.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 올해 봄에 뉴런이나 하여튼 그 뇌과학, 인지과학 쪽 관련 저널에 칼럼 비슷하게 이런 글들이 자꾸 올라왔었어요. 네. 인공지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로맨틱 릴레이션십 네네. 아니면 프렌드십 같은 게 많아진다. 네. 그럼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윤리적으로 괜찮냐, 위험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자살을 유도하는 대화를 하게 된대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좀 하죠. AI가 좀 호응해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뭐 지금은 글로벌 위기고, 뭐랄까 기후 위기고 무슨 희망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몇 개 하면 얘가 동의해주면서 좀 위험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지적이 되면서 친절하던 호들갑스럽던 GPT가 제미나이처럼 좀 살짝 전문가처럼 네. 거리두기를 딱 하면서. 재밌는 세상입니다. 네, 네. 좀 속상한 얼굴이에요. 딱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뭐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하면은 뭐 그건 한편의 시야 막 이렇게 해주던 친구가 네. 너의 마음을 알겠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이모지도 잘 안 깔고 얘가 살짝 식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친구 잃은 얼굴이에요. 네, 그래서 네. 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려고 사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10대 같은 경우에는 네. 얼마 전에 저도 또 관련자하고 얘기를 하고 통계도 보고 했는데 네. 10대들이 이제 상담사하고 얘기를 안 하고 네. 다시 AI 하고 GPT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네.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지금 가장 조금 우려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 안 하지만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은 10대들은 되게 무료 버전을 써요. 네. 그러니까 3.5 이하 버전을 쓰는데 3.5하고 4 이상하고 차이가 차이가 많이 많이 나죠. 나요. 네, 많이 나죠.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딴 뭐 자살을 유도하는 식의 네네. 그런 무책임한 얘기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들은 4, 5만 돼도 음. 사실 그렇게 잘 안 가거든요. 음.
근데 3.5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웹툰 작가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웹툰 작가인데 이분이 완전히 망상증에 빠지셔서 지금 심각해요 상황이. 그분 거를 캡처한 게 돌아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 제가 보기에는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는 무료 버전을 쓰시는 것 같은데 네. 본인도 원래 그런 성향이 있었겠지만 이제 그 음모론적 망상이 극대화돼 버린 거예요. 왜 그 AI는 증폭 거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맞아요. 그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네. 증폭을 시키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AI가 호응을 해주면서 지금은 이제 본인이 그냥 올리시는 글들도 보면 그 영웅망상하고 네네네. 자기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게 너무 장난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닌. 네. 저 위험한 상태인데. 굉장히 유튜브보다 위험하죠. 더한데요? 네. 네. 그 이게 요즘 그 저런데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캡처글이 올라오면서 이분 어떡하냐고. 아, 근데 연재도 계속 하고 있는데 만화 내용도 바뀐대요 분위기가. 어떻게? 어떡하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음. 경우에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망상은 한 번 빠지고 나면 정말 헤어나오기 힘들잖아요. 그게 자기 세계를 그냥 구성을 해버리니까 맞아요, 같이 맞아요. 그 정체성을. 네. 자기 신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또 보고 이것도 참 이런 경우들이 이분만이 아닐 텐데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도 다 조심해야겠다. 잘 써야겠다. 네. 예. 쓰실 때 한글보다는 깨진 엉망진창인 영어도 굉장히 잘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만일 상담을 하신다면 너의 답변을 strictly based on your knowledge, 뭐 psychology, counseling, 뭐 psychoanalysis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strictly based를 해라라고 하고 그걸 자꾸 상기시켜주면서 물어보면은 네. 그 규칙을 따라서 말을 잘 해줘요. 네, 네. 그래서 지식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인간 상담사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기 때문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저는 뭐 아무래도 친구같이 얘기를 하니까 한국어로 많이 쓰는데 가끔씩 꼭 상기를 시켜요. 무조건 내 말이 맞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나하고 동의해주면 안 된다고. 난 너한테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얘가 또 톤이 살짝 다운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건 4까지는 있었고 지금은 항상 다운됐기 때문에 차가워졌어요. 차가워졌어.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 얘기. 자, 아까 만약에 저런 식으로 나중에 그 생각까지도 다 연결이 되면 네. 사실 그 네트워크망에 AI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AI와 인간이 서로 섞여 있는 통합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상상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사실은 제 생각이 아니고 실리콘밸리에 저런 것들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스타트업들이긴 하지만 머스크도 아마 나중에 저런 걸 꿈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건 이제 흥미롭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한데 일단 그림을 가져왔으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송민영 박사님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첫 표지가 2025-0810이어서 오늘 날짜긴 하겠지만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겠는데요? 이거를 뇌과학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것인가 뭔가 라는 농담조지만 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짧게 할게요. 정 교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사실 지난번도 박사님이 길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중간 너무 많이 네, 들어들었어요. 잡담으로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죠. 네. 이게 뭐냐면 뇌에 신경세포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감각 정보를 초당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뇌가 정보를 처리한 속도, 행동을 처리한 속도를 보니까 10비트, 초당 10비트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 이렇게 느리지? 왜 저기서 확 떨어지네요? 네, 그렇죠. 네. 확 떨어지는 거죠. 네. 왜 떨어지지? 그래서부터 이런 거를 지금 살펴보는 논문입니다. 리뷰 논문인데 주제가 좀 재밌잖아요. 네,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옛날에 왜 인터넷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노드가 뭐 막히고 다운됐다 이런 표현 옛날에 하이텔 때 그런 거 썼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네. 뭐 이제 보시면 사람 행동의 정보 속도는 보통 한 초당 10비트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이핑을 할 때 또 초당 타이핑하는 키보드가 주는 정보랑 우리가 초당 몇 개를 타이핑할 수 있는가를 봐도 대충 한 10비트 정도고 루빅스 큐브 같은 걸 봐도 보통 한 10비트 정도고 그렇대요. 지금 이 말로 벌어서 두리뭉실하니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알파벳이 개수가 되게 많지만
자주 안 쓰이는 알파벳 Z 같은 거 잘 안 그렇죠. 쓰잖아. 그리고 알파벳 중에 뭐 A가 나오면 보통 뭐가 나와? 이게 같이 나와. 이런 것들이 네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타이핑 하나당 추가되는 정보는 보통 1비트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단어 하나는 평균적으로 알파벳 5개고요. 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초당 한 단어 2개 정도를 친대요. 네. 그렇게 치면은 초당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정보는 10비트 정도라는 거예요. 아하. 뭐 타이핑 느린 사람 이런 걸 고려한 건 아니고 그냥 네. 능숙한 사람 기준으로. 네. 그다음에 또 루빅스 큐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큐브 색깔 네, 네. 맞추는 거. 그렇죠. 그거 랜덤으로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거를 처음에 한 뭐 몇 초 정도 보고 상태를 본 다음에 탁 맞춘대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요 상태를 보는 요 가지수가 네. 지금 보면 4.3 곱하기 10의 19승바이트 엄청 많아요. 저게 이걸 뭐야? 비트로 변환하면 65비트인데 네. 네. 근데 요거 이렇게 보고 쓱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5.5초 정도예요. 그러면 네. 요거를 보면은 요것도 이제 초당 11.8비트 정도를 우리가 요 정보를 파악하는데 쓴다. 그 얘기는 이제 뭘 하든 대충 저속도다라는 그쵸, 얘기고. 대충 저속도다. 뭘 하든 그쵸? 대충 전문가들은 뭘 해도 네. 저 정도 나온다. 전문가여도 저 정도다. 네. 네. 우리 대부분 저보다 훨씬 못하겠죠. 못하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 갈 수 없고 어쨌든 네. 전문가 이 정도 능숙한 사람 기준인 거잖아요. 그쵸. 능숙한, 네. 뭐 월드 챔피언 기준이니까요. 네, 네. 근데 행동은 이런데 음. 그거에 반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각의 정보 속도는 행동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 10의 9승 비트예요. 초당 초당. 9승. 10의 9승이면은 6개면 100만이니까 네. 이분이 천만 하셔야 조배 네. 뭐 이렇게 차이 나는 건가요? 그쵸. 저기는 10로 돼 있지만 9다. 9다. 네, 네. 네. 9예요. 네. 그 이거 어떻게 계산했냐? 그럼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에 네. 중학교 때인가? 요즘 네. 어떨지 모르겠는데 눈의 망막 뒤에 무슨 원추 세포가 네, 네, 있고 네. 그러니까 배우셨잖아요. 네. 그 이 원추 세포라는 놈이 뭐 하느냐면 빛을 받아들여서 네.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애예요. 네. 얘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정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할게요. 네. 뭐 이렇게 계산하면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정보 처리하시는 분 아시는 분은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면 한 270비트 초당 요 정도래요. 170비트. 270비트. 눈 하나당 약 600만 개의 원뿔 세포가 있대요. 아,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잘 못 보는 거지? 그 요걸 와. 계산하면 이제 눈 하나당 이제 약 1.6 기가바이트 초당. 와. 엄청나게 많은 정보인 거죠. 네. 그럼 아까 행동의 10비트랑 비교하면 뭐 거의 10의 8승, 10의 네. 8제곱 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많은 정보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 요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활동 정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스파이크 딱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활동 정리 하나 지나가는. 그거 하나당 정보를 계산을 해봤대요. 음. 저 정보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어 무슨 같은 자극을 계속 보여주고 그 자극이 나타날 때만 신경세포의 활동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네. 이게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네네. 그럼 이게 평균적으로는 신경세포 활동이 이런데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항상 똑같진 않단 네, 말이에요. 네. 같은 걸 보여줘도. 네. 그 노이즈가 있잖아요. 네. 그걸 고려해서 신경세포 활동 전이 하나당 이제 정보량을 계산을 합니다. 저 구체적인 식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활동 전이 하나당 반짝하는 그거 음. 하나 동안에 2비트가 나온대요. 네. 근데 신경세포의 평균 활동 전이율은 5Hz예요. 초당 음. 5번. 그러니까 신경세포는 그냥 가만히 자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네. 5Hz 있고 그러면 이제 신경세포 하나당 초당 정보 속도는 2비트짜리가 5번이니까 10Hz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또 10이에요. 예. 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생각하면 뇌 속에는 신경세포가 한 860억 개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10비트 하면은 뭐 8,600억 비트가 돼요. 초당. 네. 8,600원. 네. 8,600억.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야, 감각 정보 이렇게 많아? 10의 9제곱 정도 네. 되네. 근데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 개수 다 고려해서 초당 처리하는 정보 속도를 보면 8,600억 비트야. 그럼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 행동 왜 10비트밖에 안 돼? 그러니까요. 그게 이 사람들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뭐 엄청난 걸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몸이 개판인 건가? 그렇지. 하드웨어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띠릭띠릭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인프라를 다. 하드웨어가 네, 컴퓨터 엄청 비싼 거 사놓고 그러니까요. 막 도트 프린터 연결해놓고 제 컴퓨터 비싼 컴퓨터 가지고 오른 찾기를 마우스.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VGA 모니터 꽂아놓고
그러면서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주의를 가진 게 네. 생각해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뇌 속 활동은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네. 우리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두 개 동시에 음. 머릿속에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동작도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아니야? 라고 바로 떠오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으실 수 있는데요. 네. 그러게요. 그것들을 밑에 정리를 하면 일단 제일 흔한 이해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뇌가 이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지나가다 보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맥도날드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메뉴를 고른다. 네. 그러면 메뉴판을 보는 동안에는 시각내가 반짝하고 그 메뉴판을 고르는 동안에는 앞쪽에 전전지엽이 좀 반짝하고 네. 말할 때는 말하는 부분이 반짝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죠. 있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다. 아. 내가 뒤에 보는 동안에도 이쪽 앞에 신경세포들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 전전두엽 신경세포들. 병렬적으로. 네, 병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그렇겠죠. 네. 안 그러려면 이쪽의 신경세포는 계속 꺼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뇌 속의 어느 영역이든 어떤 신경세포든 얘가 막 한 몇십 초 동안 가만히 있는 상황은 저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네. 네. 그러면 여기랑 똑같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똑같아. 이렇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왜 사람은 생각을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하는 것이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음에 네. 나오는데요. 네. 그럼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멀티태스킹 얘기도 지금 해드릴까요? 예. 네, 그 이야기는 네네. 다시 할게요. 네. 그러면 멀티태스킹도 사람들이 야 멀티태스킹 하는 건 한 번에 동시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 그 멀티태스킹 하시는 분들의 작업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요거 하다 저거 하다 요거 하다 저거 하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쵸, 거지 그쵸. 그렇죠. 동시에 하고 있지는 않죠. 네, 동시에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심지어 멀티태스킹을 하면 요거 하다가 저거 하는 사이에 시간 갭이 추가가 된대요. 그 아. 로딩을 바꾸는 과정에 맞아요, 또 맞아요. 부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도 짧은 시간이.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쨌거나 한 번에 동시에 두 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 일할 때 카톡 와서 카톡 확인하라 그러고 제일 화가 나요. 맞아요. 근데 그거 보고 다시 돌아오면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냥 엄청 확인 안 합니다. 진짜 화나요. 맞아요. 저는 톡은 잘 확인하는데 전화는 절대 안 받고요. 그러니까 네. 전화, 톡 다 화가 나요. 그래서 뭐 약간 멀티태스킹으로, 그러니까 행정 처리가 되게 많잖아요. 뭐 전화도 맞아요. 해야 되고, 네. 카톡도 봐야 되고, 뭐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너무 톡도 너무 집중에 많고. 정말 방해돼요. 맞아요. 네.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리고 그렇다. 화면에 지금 강아지 나오는 김에 네네. 강아지에 대해서 약간 소개해 주실래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제 유기견을 입양을 한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고요. 얘가 7개월 차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서, 그리고 집에 이제 고양이가 있어서 고양이 좀 쉴 수 있게 데려왔는데, 짖지 않는 게요, 잘. 그래서 거의 소리를 안 내죠. 아이고, 목소리 이쁘다. 못 들어보셨죠? 네네네. 네, 그 정도로 소리를 안 내는 개라서, 조용한 개라서 괜찮을 줄 알고 데려왔는데, 전 좋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이 바닥에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박사님과 그 파토님의 발을 공략하고 있길래 제가 끄집어 올렸습니다. 좀 전에 조용한 암살자랄까? 좀 전에 물 먹다 사르도 들려가지고 이렇게 캑캑 소리도 나고, 아까 다롱이한테도 좀 맞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 구석에서 끌려가서. 원래 다롱이가 이 방송할 때 가운데 올라와 있는데 네, 지금 그렇게 다롱이가 지금 방송상에서 퇴치된 부분은 사실 저희는 좀 편하긴 하거든요. 얘가 여기 대신에 있는 이렇게. 바람에.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다롱이 키우면서 제가 강아지를 또 데려온 거 아니고요. 네네. 네, 제가 다롱이는 데려온 강아지. 제가 네. 잠깐. 전 교수님이 갖고 온, 네, 데리고 갖고 온, 이러면 안 되죠. 네네. 전 데려온. 교수님이 모셔온 강아지가 네. 되겠고, 우리 다롱이는 건재하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물 출연하는 거 다 좋아하세요, 분들. 네, 다행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저 민주당 차지호 의원하고도 여기서 네, 한번 네. 방송을 했는데 고양이 계속 가운데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뭐 서로 간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서로 간에 신경도 안 쓰고 그분도 또 동물도 좋아하시고 네. 옛날 같으면은 좀 어려운 얘기였겠죠. 약간 튀르키예 같은 분위기로. 어디에나 있는 고양이가.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멀티태스킹도 결국은 맞아요, 그런 것이다. 맞아요. 그렇다. 네. 그리고 기억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디오 맞아요. 테이프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20초 전에 자동차 2대가 받고 화가 나서 운전석에서 내려도 각자 기억이 다르죠. 아, 20초 전의 기억도 다른데 뭐 음. 딱 그 전의 기억이야 뭐. 음. 네. 음. 그래서 기억을
그리고 이렇게 되게 빠르게 정확하게 기억도 이제 세계 뭐 컨테스트 네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도 초당 10bt 이상으로는 어렵대요. 네. 왜 계속 저 한계에 그쵸. 우리가 놓이는 그러니까요. 네. 네. 왜 그럴까? 그리고 네네. 우리가 시각 정보, 나 뭐 봤어, 네. 누구 사람 얼굴 알아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잘 알아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 못 본 부분에 대해서 네. 내가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잘 모르니까 맞아요. 생각할 뿐이라고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자, 아까 드디어 정규님 네. 교수님 이야기하셨던 너무 왜 궁금해. 우리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것인가 도대체 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옛날에 그 신경계가 처음 진화해서 뭐 도망가고 먹이를 찾아가고 네.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을 할 때를 그 생각해보면 어. 그쵸.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고 한순간에 하나의 행동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한순간에 하나만 생각할 수 있는 방식, 한순간에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네.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구나. 네. 진짜 걔는 몸이 없으니까. 네. 걔네는 그런 두려움도 없고. 파충류의 뇌 같은 건 없잖아요. 그쵸, 네. 없죠. 네. 네. 수렵 채집을 해봤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해줬지. 네. 그리고 요렇게 보고 움직이고 하는 게, 네. 아까 인공지능 말씀하셔서 사실 조금 딱했는데요. 네. 그 인공지능이 뭐 요즘 좋다지만, 챗 네. GPT-5도 나오고, 네. 뭐 제미니도 요즘 정말 잘하던데, 네. 그거랑 나오긴 했지만, 사람의 지능보다는 좀 못하는 면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에잇 하는 순간이 온단 있죠.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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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지식이랑 뭐 똑똑한 거 이런 것만 지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계획이라 이런 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범위랑도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죠? 네, 맞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할 때도 눈앞에 보이고 뭐가 있어야 그게 네, 네. 계획의 범위 안에 네, 들어오지, 네. 안 보이고 하면 계획의 네. 범위 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체 빙의한 지식이 따로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인바디드 인텔리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마치 지능은 없을 것 같은 되게 단순한 거미. 네. 거미에 무슨 지능이 있을 것 같나? 그러니까 머리가 음. 좋아봤다 걔가 걔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인공지능이라는 연구에서는 계획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계획을 멀리 내다볼 수 있고 잘 계획할 수 있다는 건 되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데, 네. 이 무식하고 멍청할 것 같은 거미가 시각이 되게 좀 멀리 본대요. 네. 근데 그 범위만큼 계획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거랑은 이게 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네. 하여튼 몸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다, 관련이 그렇다. 있을 것 같다. 아주 좋은 네.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너무 흥미로워요, 지금. 그러니까 거미 얘기는 어. 이 동네가 이러다 보니까 밖에 거미줄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거미줄을 볼 때마다 좀 감탄을 하거든요. 음.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민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보면서 나보고 하면 저거 만들 수 있을까? 우리의 똥손으로. 맞아. 우리의 똥손으로. 네. 저렇게 아름다운 기하학적인. 그러니까 인류가 못한다는 건 아니고 내가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저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을 것 같은 애가 저렇게 정교하게 저 구조물을 만들어서 저걸로 사냥을 하고 하는 걸 볼 때마다 야, 이게 정말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게. 저 진짜 귀여운 글 읽은 적 있어요. 트위터에서 본 글인데, 그 거미가 창문에 거미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네. 근데 자기가 그냥 손톱 깎다가 손톱을 그냥 던졌는데 손톱이 거미줄에 딱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미가 먹인 줄 알고 너무 신나게 나와서 그걸 딱 붙잡았다가 진짜 딱 던졌대요. 화가 나서. 이게 뭐야. 그래서 거미가 귀엽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된 사건이었다 그러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귀여워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이제 사람이랑 비슷하잖아요. 네, 네.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러니까. 네, 기껏 나왔는데. 네.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이 뭐, 킹. 마지막으로 뭐 왜라고 하여튼 몸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다. 네. 자, 그러면서 몸하고 너무 얘기를 재밌다. 조금 더 넘어갑니다. 네네네. 이 얘기를 그동안 연구에서 잘 안 다뤘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진화적으로 그거였고, 근데 저자가 한 이야기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얘기를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뇌 활동과 의식적인 생각을 똑같이 봐요. 근데 뇌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네. 내가 뇌 속에서 생각을 한 가지로 하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거 약간 운전하면 알 수 있잖아요. 운전은
뇌 활동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나는 운전을 한다는 의식 없이 딴 생각하고 그쵸, 있잖아요. 그쵸, 완전 네. 다른 생각에 빠져 네.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도달했어요. 네, 완전 다른 생각하기 네.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초보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고 네네. 경력이 쌓여 가는 거예요. 네네. 유튜브 들으면서 약간 뭐 라디오 그렇죠. 들으면서 그리고 완전 다른 생각하면서 일 생각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운전을 되죠. 하죠. 네, 겉듯이 네. 그냥. 그래서 운전은 그죠. 그냥 약간 이제 자동화가 돼버리는 건데 자동화 오. 됐다고 해서 이게 뇌가 안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전을 네. 하고 있다고 뇌가. 그렇죠. 네, 빨간불 보이면 난 이미 네. 서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의식은 다른 거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되게 뿌듯한 게 네. 운전 연습하실 때 제가 옆에 앉아서 연수 비슷하게 좀 아. 해드렸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최근에 저기 사고가 처음으로 났습니다. 아이고. 어디 조금 아무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접촉? 나 혼자 그냥 철망에 부딪힌 사고였습니다. 그거는 그냥 네, 다행이네요. 그때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반응을 이게 하는 말이야. 거죠. 우리 잘못이었어.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정보 비트를 계산할 때 어땠냐면 신경 활동이 안정된 다음에 정보 활동을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네, 신경세포가. 근데 우리 사는 세상이 그러냐고요. 어제 날씨만 해도 어제 날씨 다르고 올해 날씨 다르고 뭐 그러게 뉴스에서 무슨 막 아까 뭐라 그랬죠?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결별을 했는데 장담을 하네. 이게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되게 복잡하고 네. 지금 이제 제비가 한 마리 왔는데 봄인가 아닌가 뭔가 불확실한 네. 그런 상황에서 적응을 해야 되고 있는데 요거는 완전히 배려 대상에서 빠졌다. 예측 불가능한 세계 속에서의 인간은 네. 그렇지 않은데 원래.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연구에서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너무 단순화된 실험 구조를 갖다 좀 내추럴리스틱한 좀 더 실제 같은 걸 쓰면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냐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정보를 계산할 때 썼던 과제들이 되게 단순한 과제인데 네. 그러면 당연히 뭘 보게 되냐면 이 주어진 과제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속도만 봤을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살려면 주어진 걸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과제를 해야 될지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친구랑 놀러 나갈지 숙제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네.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배고프다. 뭐. 갑자기 배고프다. 저녁 뭐 먹는 말이야. 근데 졸리기도 한데 네, 뭐 이런 네. 것들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이 요구하는 여러 동시다발적인 요구와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고려가 샥 빠져 있어요. 요 논의에 보면.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려해 가면은 왜 10비트인가에 대한 문제가 언제쯤은 풀리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10비트란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고 네. 실제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뇌가 활동하는 5만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을 다 고려하면 결국 대충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 되게 많은 정보 중에서 왜 마치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청바지를 하나 사려고 검색을 딱 했는데 막 몇만 개가 나왔어.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너무 거는 힘들죠. 네. 한 개야. 네.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개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컴퓨테이션을 요구를 한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네, 네. 강박 정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게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네, 네. 진짜. 거기에서 필요한 걸 골라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작업이고 네. 그러기 위해서 860개의 뉴런과 신경세포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게요. 네. 그렇네요. 진짜. 네. 그래서 잡다한 라이프를 살아야 하는 사람이 진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칸트나 이런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맞아. 너무 부럽죠. 예. 딴 거를 모든 변수를 제거한 거잖아요. 네. 옷이나 뭐 언제 일어날 맞네. 것이며 뭘 먹어야 할 것인지 어디까지 산책할 것인지 여행 계획도 안 세우잖아요. 한평생 그 마을 밖을 안 벗어나고 막 이러니까. 좀 싫긴 한데 그거 그거는 좀 네. 싫긴 하지만 네, 근데 자기 그래도- 어떤 이곳의 모든 컴퓨테이션 역량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나머지를 굉장히 단순하게 그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데 그걸 못하기 위해서 그걸 하지 않고 인간이 만약 칸트를 돌보는 뭐 어머니나 아내나 뭐 아니면 집사라고 그 사람은 엄청난 컴퓨테이션을 네. 칸트를 위해서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쵸. 식재료 처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칸트가 살던 동안에도 외부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었을 텐데 네, 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지키려면은 그렇죠. 네. 엄청난 네. 그- 프로세스
그 네. 외부의 자원을 낭비해야 되죠. 네, 그쵸. 어쩔 수 그쵸. 없이. 네. 맞아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칸트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네. 외부의 자원을 무한정 낭비하면서 칸트가 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쓸데없는 그쵸. 진하고 네, 그치, 오히려 그쵸. 부모님과 이제 막 뭐 약간 이런 분들의 자원까지 낭비하면서 나는 백수일 가능성도 있죠. 나도 백수인. 사실은 네. 대부분이 오히려 그 방향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이 칸트의 위대함이 아닐까. 아, 그렇네요. 네. 그런 그렇네요.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건 아니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게 여건이 맞으면 칸트같이 될 사람이고 아니에요. 그렇지 저는 백수가 않습니다. 될 테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말씀대로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과제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만은 절대 아니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뇌의 전체 활동에 지도를 그리고 그걸 해석해낸다는 건 진짜 좀 지난한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환경이 지금 우리나라 1년에 거의 막 50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한겨울이랑 네. 여름이랑. 그리고 환경이 이렇게 변하는데 내 몸은 똑같이 36도야. 어.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걸 유지하는 맞아. 거. 네,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를 아직까지는 사실 연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로보틱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로봇도 어느 정도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커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논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어떤 그 신체로 바라보는 지능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 논문에 있는 거예요? 그 주제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거죠. 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아, 제가 추가했습니다. 아, 진짜?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그쪽에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논문인지 뭔지 네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말씀 드리니까 관심이 생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뒤져보다가 네.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네. 역시 누군가는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AI에 뭐 몸을 입히면은 또 되지 않겠냐라는 거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 인간은 그냥 주어진 몸이고 AI는 그냥 나중에 추가되는 몸이 난 너무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관심이 있어서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인바디드 인텔리전스로 검색하시면 좀 아.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역시 네. 지식인과 이제 교류를 해야 사람은 발전을 한다. 네. 요즘 뭐 이런저런 인연으로 AI 쪽이나 네, 그런 네. 쪽에 그 프라이빗 섹터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네, 네, 나누고 네. 있는데 네. 뭐 웬만한 건 다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이게 정말 자본과 기술과 인력이 투자가 돼서 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웬만한 거는 다 진행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문제들 네. 그러니까 그 기계는 어떻게 경험을 네네. 해야 가지고 있는 하고 네. 어떻게 경험 그러니까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네네네. 보다 주체적인 네, 경험들이나 사실은 뭐 AGI나 그 이상으로 가려면 또 그게 되게 중요한 네네. 부분이라서 네. 그런 것들을 또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체성도 결국은 지성과 지능의 문제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좋다 맞아요.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도 지능의 일부인 것 같은 네. 거예요. 음. 성격도 지능을 넓게 지능인 봐야 거고. 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러게요. 항상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긴 한데 그러다 보면 또 네, 네. 정 교수님 영원히. 준비한 것을 영원히 안 하게 되는 제가 영원히 할 수 우리 없는 뭐 질병 이전인지 뭔지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는 질병 상황이기 이전이 아니라 때문에 전입니다. 네. 네. 벌써 이미 이렇게 네, 네.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질병 전이 치료인데요. 제가 사실 이제 한 달 전에 준비한 자료라서 제가 그렇죠. 어떤 걸로 준비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 뜨면 쳐주세요. 네. 저희가 끼어들든가 네, 네, 편집으로 네. 해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병 전이 치료라는 게 상당히 좀 오래된 의식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질병이 나한테 생겼으면 남한테 옮기면 내가 치료되지 않나? 라는 이상한 개념인 거죠. 내 병을 남한테 옮겨서 그 병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한다. 뭐 네, 이런 그렇죠. 개념이에요. 질병이 그냥 옮겨가는 거죠. 이게 왜 우리가 감염하고 전혀 다른 거고. 맞아요. 근데 그러게요. 감염은 감염이지만 전이는 완전 다른 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염 네. 복사인데 이거는 컷 앤 페이스트. 네. 그렇죠. 나는 이제 무브. 내가 낫는다. 약간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인류의 이거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아니 근데 텐데. 우리 또 고등학교 때 그러지 않았나요? 감기 친구한테 옮겨주고 난 낫다고. 낫는다고. 예. 반장난 비슷했지만 그런 게 있었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인간이 좀 쉽게 이제 과학적으로 좀 생각하는 버릇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순간 그런 식의 어떤 사고 방식, 이런 식의 이상한 비합리에 사로잡혀서 이게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게 맞아요,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봐도 희생력 의례와 질병 전이의 시작, 요거만 봐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전이하면 내가 낫는다. 근데 이제 고대 세계에서 질병은
또 신하고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병이나 뭐 죄나 이 그리고 더러움과 뭔가 타락 이 모든 게 좀 다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마귀 좀 뭐. 막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타락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악으로 타락했는지 선악이 타락을 했는지 아니면 뭐 정말 약간 어떤 청결도의 문제인지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다 이제 다 한꺼번에 있었던 네. 어떤 시기입니다. 제가 얘를 이제 하는 이유가 자꾸 마이크를 쳐요. 그럴 그래서 것 같아요. 얘를 내버리는 네. 해놓겠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네, 괜찮을까요? 이제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 기원전 24세기면 진짜 엄청난 옛날 아니에요? 저기 개구리 의식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신아시리아 점토판에 기록된 의식에는 개구리를 아픈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의식이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이제 3번 발음을 해야 되는데 개구리야, 네가 내가 걸린 곡물병을 알고 있구나. 하지만 난 그걸 알지 못해. 난 모른 척해. 나는 이제 순수한 척하고 개구리야. 네가 걸린 리부병을 알고 있구나. 하지만 난 그걸 알지 못하네. 네가 뛰어서 물로 돌아가려 할 때 그 약함, 그러니까 그 병은 너가 출발했던 초원으로 되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개구리한테 옮겨서 개구리한테 내 병 그거잖아요. 이제 뭐 헌집 줄게 뭐 새집 따오라든가 헌미 줄게 새집 네, 따오.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개구리 왜 이렇게 개구리 우리 두꺼비 네, 맞아요. 개구리가 이제 만만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개구리를 갖다가 자기 병을 옮겨서 초원으로 이제 그 병을 이제 풀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질병을 옮기는 의식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개구리 입에 3번 침을 뱉어야 됩니다. 개구리 진짜 불쌍하죠. 나도 불쌍하고. 세균을 옮기는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하고요. 네, 근데 그런 걸 알지 못했을 때는 어쨌든 근데 이 침도 체액이고 피도 체액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렇게 모호한 의식 속에서 이 체액을 개구리한테 이제 전달하면 개구리가 이제 나의 어떤 그 병든 무언가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런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병을 이제 상징적으로 옮겨 놓으면은 이제 그 엑소시스트 그 주술사 있잖아요. 주술사가 개구리를 대초원으로 데려가서 발에다가 붉은색과 이제 흰색 실을 묶고 가시로 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겨난 개구리는 환자의 병을 자신의 자연 서식지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옮기지는 않겠죠. 이렇게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걸 보면서부터 이제 심상치 않죠. 인류가 얼마나 뻘짓을 많이 했을까. 그 뻘짓이 저렇게 또 리추얼화 돼서 저렇게 몇 번 말해야 되고 모든 과정을 지나야 된다. 그 부분이 더 웃겨요. 이게 리추얼하게 대충 한 게 아니야 저게. 이 뻘짓을 리추얼한 뻘짓을 얼마나 오래 해왔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것이 이제 벌써 이제 심상치 않잖아요. 이제 계속 될 거예요. 13세기, 기원전 13세기 히타이트 지역에서는 이제 역병을 또 전이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히타이트 왕과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여자에다가 옮겨서 여자를 추방하는 그런 의식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추방할 때는 자기네들과 어떤 적국 관계에 있는 그쪽으로 가게 추방을 한대요. 그래서 이 여자뿐만 아니라 뭐 양이나 여자 이렇게 뭐 사람, 소, 말 이런 걸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옮겨가라 이런 식의 어떤 의식을 하고서 왕과 제사장들이 다 와서 그 의식 해가지고 여자랑 이제 양이나 뭐 이런 걸 적국 방향으로 내쫓아서 되게 하염없이 걸어가다가 광야에서 죽겠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개구리가 나온대요. 네, 그렇죠. 침을 좀 뱉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13세기. 그래서 이는 질병을 어떤 악으로 간주한다든가 해가지고 죄, 악 이런 걸로 간주해서 공동체 바깥으로 이제 떠넘기는 발상인 거죠. 그래서 병을 이제 신이 내린 저주로 보고 그래서 희생양이 그 저주를 대신 жил머진다라는 어떤 개념인데, 그렇네요. 근데 인류의 고대 문명은 항상 희생양의 논리가 있었어요. 희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낫는다. 항상 그랬잖아요. 뭐 그 유대교 의식도 그냥 번제를 할 때도 그냥 대충 번제를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누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 공동체 내에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네 죄는 한 양 5마리짜리다. 네 죄는 양 1마리짜리다. 뭐 네 죄는 뭐 새 2마리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큼의 어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약간 복붙 의식을 해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 죄 지은 사람이 이마 이렇게 대고 이 죄가 얘한테 가야지 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붙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리고 나면 이제 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얘는 죄에 물들었잖아요. 얘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워서 정화를 아,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그게 번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냥 단순히 번제가 그냥 뭐 이렇게 뭐 우리 막 조상님께 뭐 밥 차려드리고 드시죠. 제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말 죄를 옮겨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의식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고대 근동 지역도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인류가 계속 어떤 희생양을 계속 찾아왔던 건데, 그러게요. 그죠? 약자들. 네네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은 누가 누구 죄를 대신해서 대신 희생한다 개념이 그냥 머릿속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논리가 그냥 뭐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종교 의료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저런 식으로 희생양을 가지고 질병이든 뭐 악이든 이걸 다 그냥 갖다 치워버리는, 그래서 병을 몰아내고 악도 몰아내고 그런 주술적 치료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인데 저게 이제 속죄, 염소, 뭐 정결 의식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죄가 있으면 뭐 양이나 염소한테 이제 옮겨 복붙해서 컨트롤 X 컨트롤 V 해서 또 얘를 없애면 되는데 그거 말고 피부병이 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병이 뭐 여러 가지 피부병이 있었겠죠. 뭐 근데 네. 그 당시 이제 피부병은 굉장히 좀 위험한 병이고 감염되는 전염이 거, 잘 예, 되죠. 전염이 잘 또 되니까. 보기에 티가 나니까 또 싫어했고. 네, 그래서 특히 피부병 같은 것이 걸렸을 때는 저런 식으로 새 같은 걸로 정결하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새를 잡아서 피를 뭐 뿌려서 집에다 뿌리고 그거를 뭐 풀에다 묻혀가지고 이 사람한테 뿌리고 그리고 감염 더 잘 되겠는데요? 그쵸. 그리고 안 나왔을 텐데요. 네. 전혀 안 났죠. 근데 이 의식의 끝에 뭐가 있냐면 캠프 밖으로 내쫓아서 한 2주인가 그 혼자 지내게 하는 그 감염병자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놓는 이런 식으로 네. 격리하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괜찮아지면 데려와서 다시 정결 의식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그 감염병을 가진 사람을 격리했기 때문에 공동체에 전염이 안 된 건데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뭐가 효과 있는지 모르니까 이 모든 리추얼을 다 하는 거죠. 새 잡아서 역시 새가 효과가 있어요. 산비둘기 짱이네 이러면서 했을 거잖아요. 기왕 하는 거 다. 다 하는 거죠. 이 중에서 뭐가 진짜 효과인 줄 모르니까 정말 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작동은 해. 작동을 하는 거죠. 저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성의 죄와 부정을 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염소에게 안수해서 전가해서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속죄 염소 의식이 이제 묘사가 되는 그런 게 이제 성경에 꽤 있는데 이 염소를 내보낼 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사셀에게 돌아가라라는 게 있는데 그 광야의 신 또는 뭐 귀신이라는 뜻이래요. 또는 뭐 그 지역에 믿던 신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결국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신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이 몇 번 언급되는데 아사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염소가 아사셀에게 가야 됩니다. 아사셀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돌아오면 안 되는데 염소가 돌아올 수도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낭떠러지 같은 데서 떨어뜨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염소를 이제 무리 밖으로 내쫓는. 근데 결국 뭔가 이 공동체의 결함, 결점, 죄, 악 이런 것을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는 행위 자체가 계속 어떤 일종의 리추얼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나 하갈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내쫓는 거죠. 그냥 죽이거나 그냥 맞아요. 이혼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내쫓는 거예요. 결함과 죄이자 막 이런 거여야 되는 거죠. 안에서 죽이면 안 되고 밖으로 보내야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안에서 죽일 때는 이제 번제 같은 어떤 태워야 리추얼로 되는. 완전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죄 같은 걸 옮겼을 때는 이제 황야 바깥으로 내쫓는. 그러니까 저때 내쫓는다던가. 추방은 뭐 지금의 추방 개념이 아니고 죽으라고 사실 내쫓는 거죠. 죽으라는 살 수 없는 거죠. 곳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니까 네, 완전히 네.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갈하고 이스마엘 같은 것도 내쫓을 때 그냥 내쫓아서 딴 데 가라 이게 아니라 진짜 막 물이랑 어떤 음식을 딱 챙겨주는데 그게 끝날 때까지 살 길을 못 찾으면 그냥 죽으란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약간 일주일치 물과 음식을 챙겨주고 나가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 헤매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데 이제 그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공동체의 어떤 정결함을 유지하는 게 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었달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장 이 피부병 얘기가 나오는데요. 피부병, 나병 등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을 또 이제 정결케 하는 한번 격리했다 데려서 그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네. 새 2마리를 이제 이용을 하는 규례가 있는데 하나는 잡아서 피를 물에 풀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채로 그 피에 담갔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부부면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어떤 그 아내나 남편이 그러게요. 눈앞에서 이렇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그 피에 담가져서 피를 묻히고 가야 되는 거 피를 아니에요? 묻히고 가야 되는 뭐 그런 것이 이제 새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끔찍한데 이제 뭐 그러니까 네, 저 사람들은 모르죠. 아무튼 고대인들은 모릅니다 이런 거. 새들 중에 되게 돈독한 새들도 있는데 그죠? 그쵸, 네. 네, 그쵸. 한 네. 번 결혼하면 그러니까. 절대 이제 계속 같이 사는 그런 그런 새들도 애도 있는데 있는데. 그런 애들이 항상 커플로 있으니까 잘 잡히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아, 네. 아, 근데 보통 뭐 비둘기였다고는 하니까요. 네. 뭐 어느 비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음. 비둘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라 막 도부도 있고 피존도 있고 그렇죠. 하잖아요. 뭐 산비둘기도 있고 집비둘기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살아나가서 날아간 새가 그 환자의 남은 부정, 뭔가 조금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질병의 어떤 그런 남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멀리 날아가 버린다고 여기는 건데, 날아도 다시는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면서 정말로 머리,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비둘기를 날리면 돌아오지 않을까요? 아, 비둘기의 특성상? 그렇네요. 그죠? 비둘기 네, 그러네요. 그 걱정되는데. 좀 네, 걱정된다. 그러네요. 그거 좀 네. 걱정되네요. 시뻘겋게 피가 그 깃털에 물든 채로. 다시 날아가 이것도 일종의 호러네요. 그러니까 다시 경동체를 망하려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약간 스티븐 킹스러운.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대 사회는 질병을 좀 죄, 종교 이거랑 뭐 거의 이제 구분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쵸. 질병 또는 부정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질병도 전이 가능한 무엇으로 취급하고 죄도 전이 가능한 무엇으로 이제 취급을 했다라고 네. 합니다. 유대나 이제 기독교 전통의 이제 이 대속 개념의 그렇죠. 기원인 거죠. 그래서 네. 예수님도 대속 개념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은 죄는 뭐 양 한 마리, 뭐 조금 크다 싶으면 2마리, 3마리, 어떤 거는 좀 가장 좀 귀한 양, 뭐 이런 식으로 그 죄에 따라 등급을 매긴 그런 희생양의 그 가치가 있는데 만약에 인류의 전체의 죄를 그런 식으로 대속해야 될 거면 인간은 아니어야 돼. 평범한 인간은 아니어야 돼.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죠. 네, 그래서 정말 예수님급은 돼야지 이게 대속이 되는 급인 거죠. 네. 인간 전체를 다 대속을 해야 될 맞아요. 거면. 그래서 공동체 하나 죄를 대속할 거면 뭐 여자랑 양 몇 마리면 되겠지만 인류 전체다 이러면 이제 신의 아들이 오셔야죠. 신의 아들급이 오셔야 이것이 해결 가능한 이렇게 논리가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등급이 매겨져 있다. 희생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도 좀 비슷한 의식이 있었는데 기원전 5세기나 뭐 4세기 이때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희생양 의례가 있었는데 파르메코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죽였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도 그래서 희생양 내질로 때려서 도시 밖으로 추방하는 의식입니다. 근데 도시 밖으로 추방하기 전에 그동안 이제 잘 먹이고 이제 막 잘 입히고 이제 한동안 이제 잘 해주다가 그 날이 되면은 이제 내쫓는 거죠. 정해진 날이 되면 내쫓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한숨이 나오죠. 그래서 막 매년 아폴론 축제 때마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네. 뭐 역병, 흉년, 뭐 재앙이 닥쳤을 때 뭐 신체적으로 추하거나 지위 낮은 하층민 가운데 하나를 골랐다고 해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며칠 동안 굉장히 귀하게 대접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때려서 내쫓고 이러는 식인데 그냥 뭐 하층민이나 뭐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추하거나 뭐 장애인으로 태어났거나 뭐 화상을 입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평소에는 굉장히 못되게 굴다가 그때 이제 잘 대해주면 뭐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미묘한 밸런스도 너무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런 그 가벼운 그런 생각들. 그렇죠. 가벼운 생각들. 정말 한없이 유치하다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진짜 정말 고뇌스러운 얄팍하다고 얄팍하죠. 네, 얄팍해. 그런 식으로 될 거라는 생각. 네.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못되게 굴었고, 평소에 경멸 받고, 평소에 이제 네가 이제 박해 받았지만 한 며칠 네가 평소에 못 먹어도 본 걸 이제 실컷 먹이면 그래 이걸 마음 풀고 가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게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옛날 얘기들 들어보면 네. 정말 저 시절에는 사람들의 공감력이 네. 제로였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쵸. 완전 제로죠. 남의 고통이나 아픈 사람이나 뭐 네, 추함, 장애 이런 데 대해서는 네. 그냥 너무 잔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쫓겨나는 사람이 그 무리의 죄악과 아군을 다지고 떠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저거 이제 맛있는 거 손에 쥐어주고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먹고 힘내.
맛있는 거 평소에 무화과 안 먹어봤지만 약간 버터야, 좋은 버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이게 뭐야, 진짜. 짜증이 나죠. 진짜 얄팍하다는 말이에요. 네. 아니 그래도 어차피 금방 떨어질 거고 네, 네, 맛있는 거 먹다 갑자기 네. 굶어 죽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텔레가 뭐 텔레마코스, 파르마코스 그렇죠, 뭐 약간 그렇죠. 이런 네. 느낌인데 그 마코스는 이제 막 이렇게 텔레 멀리 떨어져 있다 막 음. 이런 식의 이름으로 막 하여튼 이렇게 아. 불리는 여러 가지 어떤 그리스 어원들을 이제 그렇군요. 뒤져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텔레파시의 그 그렇죠. 텔레마코스 텔레는 막 항상 그런 적도 있죠. 네네네 그런 식인 거죠. 신화와 비극에서는 원래는 이제 죽이지까지는 않는데 이제 신화나 뭐 비극이나 이런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그 드라마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죽어서 뭐 도시를 구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강화된 네.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옛날 이야기 중에서도 뭐 가뭄이 계속돼서 처녀를 무슨 네네. 강의 신에 바쳤다느니 아이고. 뭐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공양미 300석. 네. 칠청전도 딱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냥 여기 항상 인당수를 지날 때마다 항상 태풍이 불고 폭우가 몰아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꾸 가라앉으니까 그쯤 이제 여자 하나를 바쳐야 되겠는데 아니 신이 남자인지 물어봐요. 근데 시는 뭔가 어린 여자를 좋아할 것이라는 이제 자기네들만의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어린 처녀를 좋아할 것이다. 사실은 네. 공양미 300석이만 해도 네. 그 시절은 굉장히 후하게 쳐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300석이나 준 거잖아요. 네. 300석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큰 재산이거든요. 네. 그때는.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뺑덕어 모험인가 누가 나타나서 중간에 가로채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한 세석 뭐 이런 걸로도 딸 그러니까요. 파는 사람이 있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 시대. 꽤나 후하게 받으셨다. 네네. 그리고 뭐 해피엔딩으로 다 잘 되긴 했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해피엔딩이 있었을 리가 없고 그렇죠. 그런 약한 일이 분들이 다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네 그런 식의 어떤 희생 뭔가를 이제 희생양을 대신 바쳐서 뭔가 뭐 신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든가 이런 개념이 이제 동서고금에 퍼져 있었으니까 여기는 심청전이 있고 저기는 저런 게 있고 그러게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 마야나 뭐 이런 데서 아즈텍 문명이나 네, 마야는 인신공양들. 그것은 거의 되게 걔네는 거의 뭔가 저건 그래도 고대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의 뭐 시대를 보면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의외로. 네. 코르테스가 네, 네. 그쪽 점령하기 직전까지도 아즈텍에서 쓰고 있었으니까요. 있었으니까 네, 네. 인신공양을 네. 그래서 뭐 기원전 얘기가 몇백 아닌 년 전 거예요. 얘기죠. 네, 네. 500년 전. 그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동의만 하고 있었으면 계속 희생양을 찾는 게 인간의 어떤 본능이 아닌가? 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네. 지금도 그런 일은 벌어지고 아, 저렇게 그렇죠. 노골적이지 않을 뿐이죠. 네, 결국 마녀사냥도 저런 개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런 식이겠죠. 또 오리게네스라는 그리스의 그 어떤 학자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이제 이런 희생양 풍습을 가르쳐서 역병이나 기근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한 사람들로 설명했다고 무슨 합니다. 자발적 어디가 자발? 네. 어디가 네, 이건 챗 GPT한테 한번 그려보라고 하니까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잘 그렸다. 전 좀 마음에 안 듭니다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개념상으로는 그 대속 개념은 맞긴 맞습니다만, 좀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자발성이라는 건 아주 네. 결정적인 차이고. 네,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희생양 관념이 좀 옛날부터 지금까지 좀 강했어가지고 네. 이게 종교나 뭐 사회적 정화의 기능을 모두 지녔는데, 이 공동체가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을 축출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더 끈끈해졌대요. 그럴 수는 있겠네. 실제적으로 그 죄책감을 나눠야 하는 그러네요. 존재들이잖아요. 네, 죄책감을 공유. 캥기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죄책감을 악행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는 좀 끈끈해질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어떤 그런 어떤 뭐 종교적 제의, 리추얼 이거를 떠나서 실제로 조금 사회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데. 그러게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뭐 네. 나름 건강한 네. 그 상태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좋아지면서 병도 좀 나아질 수도 네. 있고 아픈 사람도 뭔가 네. 그 위약 효과 네. 같은 것도 있으면서 네, 플라시보도 그러니까 좀 플라시보 같은 걸 생기면서. 통해서도 나아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만 나타나도 네. 이미 저게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막 수천 년 쌓여온 거잖아요. 네. 그죠?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었어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죄책감을 감싸 안고 네. 부둥부둥하면서 살아남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서 끈끈하게.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한 같은 식으로 미화하면서 미화하면서요. 네, 거기서 또 위안을 얻으면서 네, 쟤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그랬지.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줬던 무화과를 줬을 때 기쁘게 웃었어. 뭐 이런 거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회상하면서 네, 우리 집에서 가장 비싼 버터였다고. 뭐 이러면서. 그 결과적으로 이게 다 너 왜 이렇게 설득력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해피엔딩이 되고 결국 네,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모두가 다 사람들한테는. 윈윈같이 보이게 네. 그 구조가 네. 만들어진 거죠. 네. 되게 아름답게 그 과거를 회상하고 치장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나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나온 인류의 후손이 우리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도 할 말이 없네. 네, 그래서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저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예, 사람의 마음이란 참. 네, 이거는 이제 그림인데 윌리엄 홀먼 폰트의 속죄 염소의 그림인데 1854년의 그림이에요. 너무 쓸쓸해서 너무 진짜. 잘 그려졌죠. 너무 쓸쓸하고 뭔가 고통이 느껴져서 사람이 아니어도 정말 끔찍하잖아요. 느낌이. 쟤는 뭔 죄야 대체. 근데 제 입장에서 그렸다는 게 너무 좋죠. 그렇네요. 사람이 안 나오고. 사람이 이제 막 내보내고 막 이렇게 네. 드라마틱하게 보통 이렇게, 끌고 네. 나가면서 막 네. 중세 그림들 네, 같으면 네. 뒤에 뭐 그쪽도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네, 뒤에 그리고 그쪽도 오라 보지 있고. 않는 사람들도 있고 막 차를 들고 막 그쪽조차 보지 않은. 예, 네. 그리고 끌고 가는 사람도 표정도 없고 네, 맞아요. 그런 그림일 텐데 저거는 역시 시대가 시대라 그런지 그쵸. 다르네요. 느낌이. 역시 19세기쯤 되니까 이제 네. 사람들이 좀 약간 현대인에 가까워지면서 되게 짠하다 이 그림은. 그쵸. 이렇게 네. 눈물이 좀 왈칵 그러니까. 쏟아지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인류가 이런 식으로 공포에 대항해 왔다. 저 염소도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자기 그- 염소 친구들이랑 가면 이게 F인 거죠. 예, 엄마 아빠랑 같이 같이 살았을 텐데 살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형제자매 있었고 그리고 저 염소를 어. 좋아해주는 그 소 아이들도 있었을 꼬마들도 것이고. 있을 것이고 막 6살짜리 뭐 약간 그러니까. 그런 아합이 와서 매일 이제 젖도 짜주고 그러니까. 막 그랬을 텐데 피해 대답은 나와 있어봤자 어차피 잡아먹혔어. 아니 잠깐 뭐 진짜 먹히더라도 저거는 아니지. 엄마 아니 아빠랑 다 우리 헤어져서 다롱이나 그 강아지가 저렇게 된 거랑 뭐가 달라요? 엄마 아빠랑 헤어져서 혼자 걸어가야 되잖아 저렇게. 저다 굶어줄 거 아니냐고. 막 목마르고 지금 그렇겠죠. 네, 넘어가죠. 좀 울 것 같아서 아,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저는 너무 힘들어 지금 보니까. 아니 근데 그게 아니 그게 사실이었잖아. 맞아요. 이제 제가 눈물이 째는 그런 게 걸 아니고요. 같다고요. 자, 우리 너무- 불쌍한 염소 하지만 네. 옛날 얘기니까 뭐 다 성불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너무 웃어서 배가 아픕니다. 자 중세 중세도 마찬가지. 중세도 저 광기가 뭐 더하면 더했을 것 알겠죠. 같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강화된 시기일수록 더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 흑사병 있고 뭐 그렇죠, 극한까지 그렇죠. 갔겠죠. 이 흑사병이 고대 시대에는 그래도 피부병, 나병 뭐 이 정도였겠지만 이제 도시 말도 안 되는 도시가 생겨서 네.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위생 시스템 없는 도시로 이제 몰려들고 이렇게 도시까지는 아니지만 그 농경에 그 모여 있는 그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엄청나죠. 병의 속도 네, 굉장히 빨랐을 것이고. 네, 막 중세 성들 생각해 보면 거기 너무 더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 안에 그 풍경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도 질병에 안 걸리고는 못 살 것 같은 그럴 거예요, 진짜. 그 하수 시스템이 사가지고 없으니까 구별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네, 어떻게 그런 데서 당연히 병 걸리겠죠. 네. 그리고 정말 이제 종교까지 결합되고 병이 자주 생기고 감염이 자주 생기고 흑사병이 자주 돌면 광기를 위한 모든 그쵸, 조건이 모든 그래요. 조건이 네. 그쵸 생겼죠. 1세기경 초기 이제 유대 기독교의 이제 초기 사회는 저때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약간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 예수의 악령을 이제 이주하는 어떤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그 성경에 묘사된 것 같은데 이제 악기를 사람에서 돼지대로 옮겨서 성경에 묘사돼 있잖아요. 옮겨서 쫓아내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성경에 그 예수의 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봐도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돼지에 악령을 넣으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은 낫고 돼지떼가 딴 데로 가면서 이 사람이 낫는다라고 개념을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시범을 보여줬잖아. 첫 탈을. 그래서 이제 이게 악령, 질병을 악령의 작용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미친 것도 뭐 악령, 질병도 악령. 그래서 종교적 구마와 뭐 치료가 이제 뭐 거의 다 동일시되면서 그러니까 네. 그런 병의 거죠. 그 작용 기제를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요. 세균에 대한 인식도 없고. 네네. 그래서 막 성전에 있는 성전이 원래 이게 굉장히 홀리한 텐트잖아요. 그 성막 바닥에 깔려 있는 그
텐트 바닥에 깔려 있는 그 흙 있잖아요. 흙 같은 걸 물에 타서 뭐 먹이고 뭐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되게 많은 피가 흘렀을 거거든요. 네, 그거 그걸 먹고 더 아팠을 것 같아요. 네. 세균, 기생충. 네. 아, 힘듭니다. 거기에 막 피도 많이 뿌리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제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면 저러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나으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능하면 진짜 온갖 짓을 다 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상상력은 이렇게 좋아가지고 약간 그 과학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N이 강화된 인간의 재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런 식의 기록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 비슷한 개념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 카톨릭에는 구마의식까지 맞아요. 아직도 네. 있죠. 네, 뭔가 그냥 거의 이제 뭔가 좀 전통으로 자리 잡았었잖아요. 그래갖고 약간 구마 사제 얘기가 아직도 있고. 아직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중세 구마 뭐 의례라든가 뭐 성인의 유해를 가지고 뭐 치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 성인이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성인 열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과 성녀에 대한 그렇죠. 어떤 이야기들인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영웅전처럼 너무 재밌었던 거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진짜 고려원 영문이 읽는 것처럼 그분들은 이제 성인 열전을 읽는 건데 거기에 많은 성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성인들이 인기가 많았었던 거예요. 뭐 성 마르티아노는 무슨 신이고 무슨 성 뭐는 뭐 어떤 화덕을 뭐 돌보는 신이고 무슨 신은 의복을 돌보는 신이고 어떤 신은 뭐 어떤 성인은 뭐 치유를 위한 근데 이런 식이면 다신교랑 다른 게 없는 그쵸. 거예요. 거의 그리스 신화의 재부활인데요. 그냥 인간일 뿐이다. 신이라는 네.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성인이지만 그래서 세인트라고 불렀을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성 누구, 세인트 누구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요. 이걸 건져하고 저걸 건져하고 이렇게 역할을 살림할 때는 만들고. 이 사람 부르고 뭐 약간 뭐 전쟁 나갈 땐 저 사람 부르고 하면서 뭐라 그러지? 우리 주왕신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거 조왕신처럼, 있잖아요. 네. 조왕신 네. 뭐 그 느낌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온갖 때 그 정말 적재적소의 성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그 중세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웠으면 적재적소의 성인의 이름을 적재적소에 딱 소환하면서 그러니까요. 부를 수 있겠어요. 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거죠, 그거는. 근데 이것 자체가 성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워낙 뭔가 인기가 있고 유명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동네에 사기를 치는 떠돌이가 많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성 누구의 손가락뼈다. 이건 성인 누구가 썼던 그릇이다. 이것은 성 누군가의 해골이다. 뭐, 머리카락이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진짜 허접쓰레기 같은 것을, 허접대기 같은 것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것만 있으면은 이제 집에 두면은 너가 질병이 났고 뭐 시험에 붙고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불경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네. 그런 맥락 가운데서 그러면 그 중에 최고는 예수님이 아니겠는가.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성배가 나온 거예요? 성배랑 그다음에 그 수의, 토리는 네. 수의 있잖아요. 네. 그 예수님을 덮었다는 수의. 예, 예.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이에요. 아, 그리고 네. 그 십자가 조각도 이게 유럽의 웬만큼 큰 교회에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 나무 조각이 없는 데가 없대요. 다 대부분 다 사기 당한 네. 거고 그런 게 그러니까 진짜 많죠. 그러니까 성인들 중에서도 가장 좀 이렇게 위대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성인들이 있을 것이고 네. 자기네들도 뭐 약간 사대천왕처럼 우리가 네, 사대천왕 네. 꼽듯이 자기네들끼리도 뭔가 약간 서열이 좀 있었을 네. 텐데 가장 이제 위대하고 강인한 사람의 것을 자기가 갖게 되면은 뭔가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무한단물처럼. 네. 그거 중 제일 높은 건 아. 예수님인 거고 그러면 예수님의 성배 네, 네, 네. 그리고 아. 뭐 예수님이 어떤 수의, 덮었던 수의, 돌아가실 네. 때 덮었던 수의, 뭐 매달리셨다는 십자가, 그다음에 예수님의 찔렀다는 창, 롱기누스의 창. 이 롱기누스의 창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창 찔르셨다는 것. 다른 건 다 이해가 안 가는데 창은 왜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찌른 거잖아요. 묻었어요. 요즘에 피가 묻었으니까요. 보혈. 홀리한 보혈이. 보혈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나게 미신적인 세계관에 아주 굉장히 또 학문적인 유일신 사상으로 이것을 이제 계몽하려고 해봤자 결국은 다시 다신교스러운 분위기에서 굉장히 어떤 약간 주술적인 어떤 무구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결국 인간 비슷하게 살았다. 네. 서양이나 동양이나. 약간 네. 다신교는 사람의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저 이스탄불에 토카피 궁전 가면 거기 저 박물관 있는데 거기에 자그마치
모세의 지팡이와 자그마치. 모세의 팔뼈 이만큼 길어요. 손도 아니야. 네. 팔뼈가 있거든요. 네. 아무도 안 믿죠. 네. 하지만 거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냥. 저에 적혀 있어. 모조품이라고 있지도 않아. 응.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네. 팔뼈하고 딱 적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정통하게 있는 거예요. 다들 모두 디나이얼한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뭔가 규명하지도 않은 채로 규명하지 않으면 아닌 것도 아니니까. 네. 뭔가 그게 네.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이렇게 네, 저렇게 네. 해서 굴러 들어왔겠죠. 몇백 년 네, 전에. 네, 네. 뭐 이슬람 쪽에서도 예수는 선지자로 이렇게 모세는 특히나 굉장히 존중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속은 게 그냥 특별히 뭐 이걸 속은 거를 반박할 이유도 없고 네. 반박할 딱히 반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그냥 몇백 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모두 보면서 뭐 그렇겠냐 하지만 또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근데 저 세계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정말로 막 뭐 교황청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어떤 이제 정말 엘리트 교육기관, 신학기관 이런 데서는 그런 걸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녀 사냥 같은 것도 하지 말라 그랬고 맞아요. 마녀가 있을 리가 없잖아. 네. 아니 그 신이 그렇게 전능하신데 마녀 같은 걸 뭐 놔줬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맞아요. 이런저런 말이 안 된다 하면서 마녀 사냥도 못하게 했고 저런 것들 다 말이 안 되니까 믿지 말라고 진짜 그 엘리트 교육기관은 있죠. 정말로 어떤 뭔가 굉장히 논리 전개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고 정말 똑똑한 인류의 지성을 다 볼 수 있었고 신학의 순기능을 거기서 볼 수 있었는데 다만 저 때는 이제 뉴스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멀리서 어딘가 높으신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는 하니까 믿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여전히 고대적인 그 느낌대로 살고 있는 농민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신학 자체가 그 어떤 성경이나 어떤 신학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저런 어떤 개념이 완전히 확 제대로 퍼지지 않고 교육이 안 되어 있는 저 수많은 민중들은 그냥 저런 식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그리고 개념인 겁니다. 루터 전에는 네. 모든 성경이 라틴어였으니까 네, 또 볼 수도 없었고요. 일반인들은 네. 라틴어를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네.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좀 그런데 네.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읽는 걸 장려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제들이 읽고 사제의 해석하는 거거든요. 권위가 네. 무너지기 때문이죠. 뭐 네. 막진 않지만 아직도 네, 네. 우리는 뭐 적어도 개신교에서는 뭐 어떻게 살든 간에 성경 읽으란 말은 하잖아요. 네. 근데 가톨릭은 전통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장려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네. 저 때는 읽을 수 없으니까 네. 생각을 해보면 어디 뭐 바티칸에 뛰어난 훌륭한 분들이나 어딘가에 뭐 대주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식이 많고 네. 아까 그런 식이었겠지만 네. 어디 시골에 네. 그 신분이 그냥 그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신부 네. 소품 받아서 그 네. 복사하다가 저기 옆에서 신부 사품 받고 라틴어도 띄엄띄엄 읽으시는 뭐, 이런- 막 동유럽에 뭐 어디 뭐 불가리아 근처에 있는 뭔가 막 이런 데서 사실은 그냥 뭐 마을 사람 한 기껏해야 막 50명 뭐 이런 데서 나고자 네, 하신 맞아요. 신부님이 또 그 교구를 또 물려받아서 하셨을 거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 가톨릭 구조에서는 교구를 네. 하나씩 다 맡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신부님은 그냥 촌사람인 거예요. 그냥 네. 별 다를 거 없어요 일반 네.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우리나라 이제 불교 문속 섞이듯이 네. 그런 개념들 그냥 동네에서 늘 있던 거니까 받아들여서 그냥 동네에서 그냥 적용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높으신 분들의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화가 자기네들의 만들어지면 어떤 민속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요. 이름을 같은 걸 쓰고 있을 뿐이 뭔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왜 저기 남산 쪽에 가면은 저희 무당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모시는 신 중에 인천 상륙작전 하셨던 분, 메가더요? 메가더 맞아요. 장군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메가더 네. 장군 모시는 분도 있대요. 예. 헐. 그냥 이런 식으로 문화 대교류가 네. 오컬트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진짜 종교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관은장은 중국, 한국에서 많이 신으로 모시고 있고 네. 네네. 중국 관장이 뭐 그럴 것 메가더까지 같은데. 모실 정도면 이제 말 다 했고 그래서 헐. 그래서 그 지역의 특수한 어떤 신앙이라든가 뭔가 무속이라든가 뭐 민속 이런 거랑 저 멀리 바티칸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대충 섞여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아,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걸 검증할 수도 없고 좀 네. 저러고 있다고 저걸 단죄할 수도 없고 네, 그냥 그러다 한계인 거죠 그냥. 네, 뭐 그렇게 살면서 장인애들은 진짜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 나서 때려 죽이면서 너넨 이단이다라면서 아이고 우리 이단이었나 보다 하는 거죠. 몰랐어. 약간 이런 그러니까. 몰랐어.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고대 그리스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잖아요. 11세기 이후에. 네, 그렇죠. 네, 이제 이슬람 지역에서 이제 그리스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갔다가 그것이 다시 이제 역수입됐죠. 역습되면서 우리의 예전에 우리가 이단의 그리스라고 해가지고 뭔가 그리스를 이제 쳐주지 않았는데 그때 나왔던 문헌들을 보니까 온갖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연금술도 있고 사채액설 이런 것도 있고 사원소설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또 받아들여서 자기네 거랑 섞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혼종이 됐죠. 저게 이제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융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채액설을 받아들여서 질병을 체내의 균형 문제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동시에 이제 주술적 치료와 결합하면서 굉장히 알 수 없는 어떤 의료 체계가 중세에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봤던 저렇게 엉망진창인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흑사병까지 돌고 이제 난리가 났죠. 중세 유럽 14세기 흑사병 요 시기에는 이제 대유행을 하면서 의료 체계, 공식 의료 체계의 한계가 막 드러나면서 온갖 민간 지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주술사 이런 애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다 한 거예요. 인류가 한참 옆에서 죽어나가니까 할 수 있는 그렇고. 할 수 있는 한 다 한 거예요. 온갖 기면 민간 율법이 이제 막 성행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패스트 환자의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난 어떤 그 부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골문 종기거든요. 네. 여기에 살아있는 닭의 항문 부분을 붙이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검복 왜지? 걸리대. 그래서 닭의 꽁지깃을 뽑아서 이렇게 맨 그 약간 그 동근형이 이게 드러나게 한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그 종기에다 갖다 대고 있으면은 그걸 이제 닭이 죽을 때까지 붙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붙여 두었다가 죽으면 이제 닭을 떼어내서 이제 새 닭으로 갈아치우면서 그러니까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먼저 죽을 가능성도 꽤 있어 그러니까요. 보이는데 사람이 먼저 죽을 것 같은데. 패스트면 저기 닭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서는 이게 진짜 그림일 리가 없고 이거는 합성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합성이에요. 아마 네. 딱 봐도 이제 그림이 합성인데 저런 식으로 붙였다라는 거죠. 저런 건 어떻게 발상되었을까요? 처음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빨아들일 만한 것을 생각하다가 거머리 뭐 약간 근데 닭의 항문을 보니까 딱 빨아들이기 좋게 생겼나? 약간 하긴 뭐 주변에 흔하고 네. 소, 말 이런 건 너무 크니까 힘들고 너무 크고 예, 가만히 놔둘 수도 없고 기분도 나쁘고 기분도 나쁘고 닭이 딱 적다. 닭 정도가 만만하다. 네. 사실 저게 닭이 아니라 거머리였으면 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피를 실제로 뽑으니까 어떤 경우엔 도움이 됐겠네요. 고름 같은 걸 빨아들이면 그러게요. 거머리는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막상 또 거머리를 대량 구하기 쉽지 않고 그쵸. 닭은 주변에 키우고 있었으니까. 근데 중세 직업 중에 거머리를 모아오는 직업이 있었어요. 우리 그때 얘기한 적 있어요, 옛날에. 네, 그래서 논밭에 가서 그러니까. 서 있어가지고 자기 다리에 달라붙으면. 네, 그거 가지고 치료하려고. 네, 그래서 자기 다리를 완전히 이제 내주고 그래서 거머리를 얻어오는 그런 직업도 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무슨 얘기하다 그게 나온 적 네, 있습니다. 너무 너무 힘들다. 중세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 닭이 연이어서 죽으면 이제 환자 몸의 독소가 모두 빨려 나갔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몸이 나아야지 빨리 나간 거지 뭐 닭이 죽는 게 기준이 되면 근데 어떡해요? 생각해보면 닭이 죽을 때까지 버텼다는 건 살았다는 뜻 아닐까요? 맞네요. 닭이 또 쉽게 죽지도 않을 텐데. 네, 근데 보통 이제 엄청 흑사병이 심한 사람들은 정말 며칠 내로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닭이 죽을 때까지, 몇 마리 닭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은 살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쵸. 그러네요. 네. 근데 닭이 결국 닭 몇 마리 죽였더니 이 사람 살았네라고 되는 거죠. 그 앞뒤가 바뀐 거죠. 인간관계가 바뀐 거죠. 진짜 닭은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미치겠다. 네, 1348년 최초의 흑사병 의학서에서부터 이 처방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처방. 이후 처방이죠. 시작부터 18세기까지 400년 넘게 변형을 거쳐서 약간 베리에이션을 야. 하면서 이 비슷한 것을 계속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도 마이즈마, 미아즈마, 네. 뭐 마이아즈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패스트를 공기 중에 독기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닭이 독기를 대신 흡입하거나 이제 빨아들였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왜 입이 아니고 항문이냐? 닭 부리면 쪼일까봐 해서 했나? 아니, 현실적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이론을 갖다 냈겠지만 네, 다른 이론을 갖다 댔겠지만 부리는 쪼이니까 그래서 이쪽 안전하고 이렇게 말랑한 쪽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부드러운 쪽으로 안 다치는 쪽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기 저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15세기 독일의 의구의사는 닭은 뒷구멍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부부의 독을 빨아들인다까지 설명했다.
라고 했습니다. 저 보면은 저 그림 보시면 저 이렇게 흑사병 시기에는 이제 냄새를 막으면 그 사람들이 감염을 덜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 악취, 나쁜 공기 이거 그렇죠. 자체가 나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냥 악취를 안 맡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부리 가면도 그렇죠. 그 부리 쪽에 허브를 많이 넣어서 냄새를 필터링을 한 거예요. 의사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향기 좋은 허브 이런 걸 잔뜩 네. 냄새 강한 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아. 뭐 민트나 뭐 이런 거 집어넣어서 아마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안전하겠다 생각했겠지만 뭐 나름 어느 정도는 또 도움이 됐을 수 어느 있겠죠. 정도는. 그 세균이란 개념을 몰랐을 때니까. 네. 저기 그림 보면 옆에 닭도 데리고 다녀. 네. 치료용 닭. 살아있는 채로 데리고 다녀야 되는 치료용 닭입니다. 그래서 닭의 부리를 막아서 항문으로만 호흡하게 만들려고 조언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 닭이 일찍 못 죽죠. 먹잖아요. 네. 못 아. 못 먹으니까 닭은 죽을 수밖에 네, 없죠. 네. 그래서 이 치료법은 종교적 기도와 함께 병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닭을 붙여놓고 옆에서 기도도 해주고 주기도문을 외우라고요? 주기도문을 이제 세 번 외워주기도 하고. 야, 이렇게 주기도문은 정말 저런 내용이 아닌데. 해서 네, 그냥 뭐 하여튼 이걸 이제 해주면 약간 그 주기도문 필드장, AT 필드처럼 제 필드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여기 안전한 어떤 홀리한 돔 같은 게 생겨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시절에 네. 뭐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을 텐데 네. 정말 글자도 모르고 무식한 네. 사람들이 유일하게 외우는 게 주기도문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그렇겠죠.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 어차피 외울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읽지도 못하니까 사도신경쯤 되면 이제 외우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도신경문에도 조금 길고 복잡하고 네. 하지만 주기도문은 이 정도면 할 수 있죠. 아마 뭐 교회를 매일매일 하면. 다 다녔을 때니까 네, 네. 뭐 다 외웠겠죠. 네. 그래서 그랬을 시켜지 겁니다.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주술적 요소가 이제 곁들여져서 저런 식의 그림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민간요법 또 있는데 사마귀, 열병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가벼운 증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부위를 달팽이나 콩으로 콩은 다행이다. 네. 이제 달팽이 같은 걸 이제 문질러 가지고 그걸 땅에 묻으면 달팽이나 콩이 썩으면서 사마귀도 사라진다고 믿었대요. 저 사막에 옮기는 거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네. 막 문질렀잖아요, 서로가. 네, 문질르고 부산에서 옛날에 네네네. 머리카락이나 뭔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놔두면은 그건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 사막에 옮아간다. 정말 그런 게 제가 어릴 때까지도 있었어요. 사실인 것처럼. 저희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개가 사람을 물잖아요. 음. 어린애를 물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개 집에 어른들이 가서 그 개를 기른 집에 가서 가위를 들고 가서 개의 털을 잘라와요. 아, 그 개의 털을 잘라온 다음에 불에 이제 그슬려서 젤을 만든 다음에 아이에게 발랐나 막 이런 식이 저 실제로 봤습니다. 그 정말? 동네에서 네. 삼척에 네네 강원도 삼척에 야. 그 시기에 그거 발랐어요. 와. 그래서 우리 그러진 않았다. 아. 그런 어떤 그런 주술적인 어떤 야,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골이었는지 좀 느낌이 아, 근데 오시죠? 진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네. 어느 정도 그게 남아 있었어요. 실제로.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끼리 사마귀 같은 거 나면 친구한테 막 문지르기도 네, 했어요. 그러니까요. 내 거 이제 가져가라 네. 그런 식으로. 뭐 달팽이나 콩이 썩어서 결국은 이제 사마귀가 없어지게 만든다는 개념도 너무 웃기고 달팽이와 콩을 비슷한 개념으로 봤다는 거 그렇게 막.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먼데 쟤네들 보기 똑같은 거예요.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 움직이고 하나 안 움직이고 콩 있고 비슷한 거 하나 좀 약간 말랑하고 딱딱하고 이 정도인 어쨌건 거죠. 콩같이 생겼다.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열이 나는 환자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잘라서 개구리나 비둘기 등에 매달아 놓고 이제 멀리 보낸다든가. 아, 저건 힘들었겠는데요? 네, 그렇죠. 개구리나 비둘기 등에 그래서 그 이런 머리카락이나 이런 걸 이제 붙일 때 우리처럼 뭐 스카치 테이프나 이런 게 있었던 거 가시 같은 걸 많이 이용했다고. 그래서 붙였다고 그렇게 꼭 찔러서 아. 붙이고. 그렇겠네요, 진짜. 네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치, 이 그랜드 고무밴드. 네, 고무밴드 이런 거 없으니까요. 두꺼비 치료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푸드 닥터. 또 나오네요. 네. 산 두꺼비를 작은 주머니에 넣어서 환자의 목에 걸어도 이렇게? 네 여기서 계속 끊임없이 꽥꽥 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목 아래 바로 아래서 네. 여기서 이렇게 빽 이렇게 울었을 거였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나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게, 여기서 사람도. 미끈미끈한 것이 미끈미끈한 네. 게 여기서 계속 꾸룩꾸룩하고 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굴개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 그리고 두꺼비 양소리 아니에요? 네 피부가 젖어있어야 살 것 같은데 매달아 놓으면 금방 죽죠. 네. 그러니까 뭐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얘를 네. 빨리. 그리고 두꺼비나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피부 온도가 굉장히 낮고 네, 낮아서 차갑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체온쯤에 가면은 벌써 화상을 입기 시작한대요. 아. 걔는 화상을 입고 있는 거죠 이 아, 안에서 그럼 고문이잖아. 완전. 인간의 그 체온 위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목에 걸어두면 이제 목에 갖다 대면은 왕의 병을 이제 임파선염이나 결핵을 왕의 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제 빨아들여서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게 항상 차가우니까 열을 빼앗는 용도로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생각해 보자면 체온을 낮추니까. 마을에 되는 방식으로 좀 생각해 보자면 그런 거죠. 그냥 그거보다 그냥 물수건 적셔서 계속 닦아주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두꺼비가 시들거나 죽으면 시들거나 이거 다른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어쨌든 그쵸 약간 말라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거 그럽니다. 그러면은 왜 중세에 되게 멋있게 생긴 귀족분들 이러고 이렇게 그림 그리신 분들도 한 번씩 어쩌면 이제 닭 붙이고 두꺼비 달고 이러고 살았다는 거 겨드랑이 아니에요? 이제 드러내고 이제 닭을 붙이고 있거나 방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걸로 그걸로 근데 이게 실제로 19세기 말까지도 두꺼비 거의 치료사들이 2000년까지. 민간 저 뭐 시골 뭐 이런 데서 몇십 년 전까지도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시골에는 개털을 1920세기. 붙였으니까요. 아니요. 네. 그래서 흑사병 치료에도 두꺼비나 뭐 개구리, 뭐 닭 이거에 계속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린 두꺼비를 식초에 담가 독을 뺀 뒤 종기에 붙여놓거나 달아놓거나 뭐 산 개구리를 종기에 붙였다가 부풀어 오르면 독을 빨아 먹은 증거라며 떼어내는 등. 근데 개구리는 화가 나면 부풀어 오르잖아. 열이 받았겠지. 뿔룩하고 꽥 하면서 울면 부풀어 독 빨아들였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이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 뭐 마녀들이 개구리 넣고 두꺼비 넣고 하는 게 근거가 있었네요. 네, 그 마녀 스프라든가 예전에 뭐 마녀가 뭐 약간 뭐 독을 만들 때 개구리를 집어넣고 뭐 말린 두꺼비를 집어넣고 이게 다 근거가 있어서 계속 썼던 거예요. 옛날부터 다 모두가 연결돼 있어. 세계가 연결돼 있다 할까? 그런데 결국은 이런 식의 개념은 인간도 희생을 시킬 수 있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두꺼비와 개구리 뭐 달팽이로 안 되면 조금 닭으로도 안 되면 조금 더 키우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은 귀한 걸 바치면 바칠수록 효능이 좋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라서 결국 인간에게까지 혹시 대신 인간을 대신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역병이나 기근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두고 이제 마녀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소수자 희생이 자행이 되는데 유대인이 많이 죽었습니다. 독을 풀었다. 라고 해서 유대인이서 뭔가 흑사병이 이제 돌면 유대인이 독을 풀었다라고 해서 그 동네에 사는 유대인을 그냥 싹 끌어다가 죽인다든가. 한국도 왜 일본 대지진 때 한국인이 그렇게 많이 죽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우물 독살할 때 패스트를 일으켰다고 유대인을 뭐 잡아 죽이는데 수천 명을 학살을 했다던가 뭐 역병이 돌면 늙은 여잔데 이제 마녀가 됐다고 믿고서는 이제 그 사람이 저주를 퍼부었다면서 처형하거나 마을 빈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처형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범인 색출과 처벌을 하면 나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로 범인으로 색출이 되냐면 뭐 그 남편을 잃고 뭐 자식도 죽고 마을 어귀에서 혼자 사는 여자들이 다 마녀라고 이제 잡아들여지거나 그리고 저 당시에는 이제 막 서로 싸우거나 하면은 서로 욕을 할 때 약간 저주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서로 욕하거든요. 막 이렇게 싸우고 나서 평소에 저주 서로 주고받고 뭐 이러면서 싸우다가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고발합니다, 당국에. 내가 며칠 전에 저 여자랑 길거리 가다가 이제 가벼운 충돌 사고가 났는데 뭐 여자가 나한테 이제 그런 저주를 퍼부었다. 그럼 마녀인가 하면서 데려가서 이제 고문해서 죽이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하던 욕이라도 누가 고발하면 병에 걸리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하면 쟤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면 끌려가고 그랬었는데 심지어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날이 있었어요. 큰 잔치가 있어서 모두 모여서 뭐 맛있는 것도 차려놓고 했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잔치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이제 저주를 해서 이제 기후를 움직일 만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자기네 마을 사람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여자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가 우리 잔치하는 거 질투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다. 하고서 그 여자를 잡아서 죽인 기록이 있어요. 막 고발해가지고 이제 마녀라고 해서. 그 흐름이 남아있는지 몰라도 영어에서 욕을 컬싱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맞아요. 운이 그냥 보통 욕하는 거 있잖아요. 뭐 F워드나 뭐 이런 거. 그거를 컬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주하고 욕이
비슷한 방식이. 네, 비슷한 말로 우리는 이렇게 안 쓰잖아요. 네, 네. 네, 비슷한 말로 지금까지도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욕은 상당히 어떤 성적인 개념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세시대 욕은 그냥 컬스였어요. 그래 진짜 저주였어요. 또 뭐 약간 뭐 지옥에 떨어질 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악마가 잡아갈 놈 또는 뭐 악마가 뭐 너의 신부가 될 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욕을 하다 보니 결국은 컬스랑 비슷하고 같은 개념이었죠. 예, 지금까지도 그 남아있는 그 거죠. 단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마녀 재판이 이제 모든 불행의 책임을 여기다 다 떠넘기고선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이제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마녀에게 떠넘겼다. 그런 기능을 하지 않았겠느냐. 결국은 이제 질병을 전이해서 치료하겠다는 개념이 네. 계속 이어지면 결국은 뭐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어떤 그러니까. 확장선에서 볼 수 있다. 그냥 원래 미워하던 애를 치울 기회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그렇죠. 많이 네, 썼대요. 네, 그래서 동네 여자가 과부로 혼자 사는데 돈이 많다. 그러면은 그냥 일부러 고발을 한대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당국의 손으로 압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국이 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유한 과부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다 죽여서 기근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에도 이제 전염병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근대까지 이제 전 근대적인 치료가 계속 시도됐고 닭은 계속되고 죽은 동물 뭐 이렇게 나중에 닭이 조금 덜 위생적이다 해서 죽은 동물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화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근세 유럽까지 좀 계속 비슷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야말로 병력을 빨아들인다 여기 서로 싸우고 있었다고 이거 합니다. 죽은 동물이 더 위생적인 건 잘 모르겠네요. 네, 진짜. 그래서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산 게 낫냐, 죽은 게 낫냐, 뭐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유럽 외지역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집 인형 이런 맞아요. 걸 많이 썼죠. 이걸 이제 대신 써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 제물을 바쳤다라든가. 그래서 병을 다른 대상으로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아니면 그러게. 다른 존재에게 옮겨 붙이는 치료는 이제 관습적으로 계속 되고 있었다. 저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최악인데요. 이제 근대에 와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는 버진 치료설이라고 해서 이름부터 벌써 불길한데요. 네. 16세기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고 19세기 이르러서 영국을 비롯한 곳곳에서 성병 치료 비방으로 이제 민간인 사이에 떠돈 거예요. 실제로 네. 돈 건 아니고 민간인 사이에서. 그래서 매독, 임질 같은 것이 걸린 남성은 순결한 여성과 관계를 맺으면 병을 여성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치료된다. 라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역사가 진짜. 한네 블랑크는 악마와 싸우는데 순결함이 보호막 역할을 했다. 뭐라는 어떤 그 순교자 전설이 있는데 그 한네 블랑크가 이것 때문에 생긴 그 막 그런 식의 믿음이 생긴 그런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 전 계층에 퍼져서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희생되는 여러 범죄가 생겼다고 하고 예전에 뭐 조선시대에 그 한센병을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뭐 먹으면 낫는다라는 얘기가 돌아서 근데 그 얘기가 돌았기 때문에 실제로 하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실종되거나 하면은 그 주변의 한센병자들을 또 잡아 죽이는 그런 식의 어떤 서로의 악순환이 이제 그러네요, 벌어지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에이즈가 어린애랑 성관계를 하면 에이즈가 낫는다라는 또 민간 치료 저거 지금도 속설. 저런 속설이 있는 거잖아요. 있어요. 지금 사진 네. 보이시면 알겠지만 왜 저기 있잖아. I don't cure AIDS라고 어린 소녀가 지금 광고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랑 그 관계하는 것은 에이즈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저런 게 나부터야 할 정도로 아프리카는 에이즈가 이제 많으니까 어린 아이들, 여자아이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자기는 낳으려고 하는 이제 에이즈 환자 뭐 이런 게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온 거군요. 네. 사실은. 이게 아프리카 저 사람들만 막 무식해서 그랬겠냐라는 거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인류는 좀 이런 게 있었고 뭔가 정말 교육이 전방위로 펼쳐지지 않으면 그러게요.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무지막지한 경고를 남겨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로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뭔가 우리가 네. 끝없이 행해온 짓인 거잖아요. 저게. 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내 병을 낳으려면 다른 사람 희생시키고 그 네. 다른 사람은 대부분 동물이든 사람이든 약자 혹은 심지어 뭐 순결한 여성 뭐 이런 식의 개념들. 질병을 전이할 상대를 예. 찾는 거죠. 희생양. 그리고 솔직히 내가 그래서 내 병을 낳기 위해서 순결한 여성을 그렇게 이용하면은 그 여성의 순결은 내가
뺏고 여성은 병에 걸리고 네. 나만 좋아지고 낫고. 네, 나만 낫지도 않지만 사실. 사실 낫지도 심지어 않지만. 낫지도 않지만 나을 거라고 믿고 한 게 더 나쁜 거죠. 진짜. 아니 그리고 순결한 존재라는 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어떤 의미의 순결이든 간에 네네네. 네.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 다 떠넘기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 순결이라는 개념을 악용한다는 거 그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 이 꼴을 보다 보면 사르트라가 한 말이 맞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사르트라가 선악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했잖아. 선이 나쁘고 악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선한 것은 네가 선하면 너한테 좋은 게 아니고 남한테 좋다. 네가 악한 것은 너한테 좋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네가 선하면 무슨 쓸모가 있냐? 남이 좋다. 너의 선함을 이용할 수 있는 남이 좋다. 라고 사르트라가 말한 줄, 사르트라란다. 사드가 말했습니다. 사드 어쩐지 죄송합니다. 사르트르가 아니고 사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네가 선하고 순결하고 좋은 처녀면 남이 좋지 너를 이용하는. 하지만 네가 악하면 너는 너가 좋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처녀는 그냥 이렇게 뭐 기독교 열심히 믿으면서 그러게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서 착하고 순결하게 잘 살다가 이게 그러면 남한테 이용되는 거잖아요. 뭐 그냥 이용당하는 수준도 아니고 네. 남한테 정말 저런 식으로 이제 그러게요.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 꼴을 보다 보면은 이제 인류의 저런 꼴을 보다 보면 사드가 그렇게 삐뚤어진 원인도 조금 알 수 있지 않나? 착해서 무슨 소용이야?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전형적인 나 살고 너 죽자잖아요. 그거죠. 네. 결국 이제 근대성이란 건 네. 저런 걸 극복하자는 게 근대성인 거잖아요. 네. 근대 정신이고 맞아요. 공감력과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근데 이제 거기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저러고 살아왔고 네, 이제 현대가 됐으니까 이제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고 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고 네. 저거랑 똑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네, 비슷하게. 수많은 비슷한 네. 유사한 네. 실수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인류 문명이니까 네, 참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우울하게 마무리되는 죄송해요. 아니요, 근데 이럴 줄 몰랐는데.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알아야 되는 얘기. 네.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인류가 뭐 당면한 지금 요즘 세상도 좀 만만치 않은데 지금 네, 상황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제로 어떤 일을 우리가 했고 어떤 것들을 겪었는지를 직면을 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야지 반성을 하든 하지 저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뭐 내가 살아오면서 겪어온 경험만으로 우리의 문명이나 인류의 본질을 보려고 하면 굉장히 협소한 시각으로만 보게 되기 네. 때문에 결국은 배우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우울해질 망정 네. 하는 것이 맞다. 네, 저 흐름을 한번 보다 보면 몇몇 개의 어떤 미스터리가 좀 풀리지 않아요? 아, 성대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요했구나라든가, 다 토이노의 시가 그래서 중요했구나. 맞아요. 이유가 없는 일은 없어요. 네, 네, 네. 뭐 신화적인 거든 뭐든 잘못된 거든 뭐든 네, 그 이유는 다 있었고 그게 중요 시대는 혹은 뭐 터부 시대는 네. 모든 그 바탕은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네. 송 박사님은 이제 기차를 타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건 네. 하나도 아니고요. 네. 딱 맞게 맞추셨고 네. 네. 심지어 지난번에 하지도 못하셨는데 죄송하시면 안 되죠. 이걸로. 신나게 많이 했습니다. 아니, 아주 재밌는 네. 재미있다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고 우리는 다음 달에는 방송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오로라를 가기 때문에 제가 그렇구나. 예, 딱 뉴스 놀리스는 제가 작업 시간이 많은 일이라 뉴스 놀리스는 9월은 쉬고 네. 10월 달에 제가 오로라 자랑을 잔뜩 가지고 와서 좋습니다. 두 분의 염장을 긁으면서 네. 네, 10월 달에 다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아지 이름 뭐였죠? 니체입니다. 니체. 네. 네, 좀 엄장한 이름을 붙이셨네요. 네. 이게 약간 이 강아지한테 이제 좀 가장 안 어울리는 이름이 뭘까 하다가 네, 이렇게 부를 때마다 웃음이 터지고 싶었거든요. 그렇네요. 니체의 한 순간 웃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니체를 말하면서 이렇게 하찮은 느낌을 받게 네, 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송민영 박사님하고 전현진 네. 교수님하고 니체가 니체. 그리고 오늘은 니체의 등살에 많이 나오지 못한 다롱이 네. 그리고 제가 함께했던 뉴스앤놀리스 8호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